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브랑 치즈직에서 털어지기로 활동 중인 조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을 준비해 오셨는데 그럼 제가 읽을게요. 방송을 더 이상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곧 3만 찍는데 앞으로도 이 불안한 방송과 본업과의 간극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건 진지해요. 방송은 사실 진지하지 않은데 두 번째가 회사에서 점점 번아웃이 오는데 괄호 열고 우울증까지 왔는데 괄호 닫고 큰일입니다. 근데 이 회사 너무 좋은 곳이에요. 저 여기 관두면 좀 큰일 나긴 하는데 내년에 어떨까요?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젠장 연애 얘기는 이제 안 물어보면 시청자들이 섭해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제 버추얼 스트리머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주 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저의 이제 통사주를 한번 봤는데 제가 27년도에 퇴사하고 스트리머랑 결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집을 27년도에 살 건데 물 근처에 있는 집을 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놀랍죠? 저도 너무 놀랐고요. 근데 이때 결혼 못하면 그냥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냥 인생에 남자가 없어진대요. 내년에 연애는 어떨까? 그럼 내년쯤엔 사귀어야 27년도에 결혼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에 궁금하긴 합니다. 상반기가.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스트리머 캠인데 쭉 읽어드리자면 역가, 김기련, 일반인, 모잉, 왈도쿤, 하우카우, 통깡, 어미로, 루체경, 마리모, 디아나, 친동생, 여자라고 적어놨어요. 제 방송에 출연하니까 스트리머일 거예요. 일반인은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아모탈림입니다. 아모탈림. 맞아요. 워낙 드립이 오고 가는 무언가라서 자 방송부터 깔아봅시다. 자 이제 방송을 어떻게 해요? 본업이랑 어쩌고저쩌고 밸런스 맞춰서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질문을 하자면 네. 자 시청자분들 질문할 게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이화가 망상을 많이 하나요? 어때요? 시청자분들 말씀해주세요. 일단 늘 그랬잖아요. 불안한 눈빛과 심각합니다. 캐릭터는 망상 많이 평소대로.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건 이완님한테 물어볼 건데. 네. 옛날보다 본인의 용기,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네, 많이 줄었고 그리고 잘하던 거 못해서 억울해서 그런지 요즘 자꾸 잘하는 걸로 조금 찔러보고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일단 요거 두 개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이완님의 가장 큰 문제점, 방송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인데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우와 이거 하면 괜찮겠다, 저거 하면 괜찮겠다. 우리가 MBTI에서 얘기하는 그 N적인 사고방식, 뭔가 아이디어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손과 그러니까 CPU로 치면은 CPU 성능은 그러니까 단일 코어 성능은 좋은데 얘가 이제 멀티코어 성능이 개빠한 거야. 팔이 부족해. 그 상태임. 맞아. 그래서 생각 1은 잘해요. 근데 이걸 지금 행동하기 위한 팔다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망상을 많이 할까요?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게 그렇다고 하니까 제3자가 보기에. 근데 요거랑 또 요거까지 그리고 또 여기까지 나와줬는데 자 봐봐요. 우리가 방송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를 마주한단 말이에요. 같이 합방도 하고 내 방송도 하고 막 뭐 게임을 하든 또가리를 까든 뭐 알아서 하겠죠. 같은 그나 본업도 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얘랑 얘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외출을 했다면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스트리머를 만났다면 언제일까요? 가장 최근에요? 지난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 자 그래요. 자 그렇게 어떤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뭔가를 만나려고 할 때 계획이라는 걸 세워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완님 머릿속에는 이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때쯤 집에 오면 딱 맞겠지? 그러면 이때 이걸 제때 끝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지? 하는 것들이 그런 계획들이 잘 짤 것 같긴 한데 이 망상과는 다르게 짜여진 느낌이에요. 처음에 생각한 거랑 지금 현장에서 벌어진 계획은 아예 달라버린 느낌이에요. 방송이랑 똑같이 집어넣으면 돼요. 방송 키기 전에는 나 오늘 이거 해야지.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지? 나 지금 뭐함?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 있음. 생각보다 지난주 모든 방송이 그랬어요. 오 마이 퍼킹 갓 왜 그랬을까? 저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방향을 못 찾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예 짧고 굵게 끝내버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타로를 볼 거예요. 타로를 보고 본 걸로 끝내. 자꾸 여기다가 딴 거 얹어갖고 아니 내가 사실 하면서 뭐 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뭐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갑자기 상처보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원래 의도한 방송 말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다른 스트리머들한테는 이 똑똑하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전 이건 대놓고 말씀드려요. 항상.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스트리머들은 빡대가 애들이 많아요. 아니 왜? 나 아닐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가요? 똑똑한 사람이? 많죠. 생각보다 많던데. 제가 마주했을 때 지능이 괜찮다. 그러니까 와 이 정도면 좀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이네. 좀 이해도가 있으시네 하는 분들은 잘 없어요. 예. 전 이건 항상 똑같이 말씀드려요. 인간 조무사 레벨이 많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뭔가 그 능지라는 게 이제 뭐 이제 지식을 논할 수도 있고 지혜를 논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를 논할 수 있는데 스트리머들이 지금 제가 뭐 빡대를 많다고 막 뭔가 막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성공하기 좋은. 왠지 알아? 그냥 행동이 먼저 나가 있어. 그 사람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방송에 적합한 인재다. 그러니까 네, 논란한 괜찮아요. 줄 썰뿐. 논란한 줄이요? 아니 어차피 제가 욕먹으면 돼요. 이 발언은 현재 같이 방송하고 있는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지금 타로 스트리머인 개인 초롱이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행동으로 먼저 가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막 유튜브 해볼까 방송 해볼까 생각만 하는 인간들은 방송으로 성공 못해요. 지금 이와님도 보면은 바쁜데 뒤지게 힘든데 나도 시즌이 있고 엄청 바쁜데 어쨌든 방송에 하나 두 개씩은 켜지잖아. 이 악물고 키잖아요. 맞아요.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키잖아요. 이러면 방송이 굴러가. 굴러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생각이 많고 뭔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 정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그 한 달 정도의 계획은 세워볼 만한데 막 뭐 6개월, 분기별, 뭐 연도별 막 내가 뭐 언제는 뭐가 나오니까 이거 해봐야지 하면서 뭐가 나오는데 어쩌고 같은 날 게임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미리미리 예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게 또 GTA6가 또 연기가 됐어요. 네? 아무튼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완님은 오히려 생각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될 거기는 해요. 방송으로 봤을 때는 하고 싶은 거는 오케이. 근데 오늘 할 거는 정해놓고 하자고. 오늘 할 거는 정해놓고 막 이렇게 펼쳐놓고 막 구름 둥둥 띄워놓으면은 이거는 큰일 난다예요. 그냥 하나 정해놓고 끝내자고. 오늘 타로 보면 타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자꾸 시간이 애매한데 뭘 더 해야 될 것 같아. 너무나도 나의 마인드. 오늘 내가 뭔가 체력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다 가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마인드로 늘어나는 시간들, 그리고 그 늘어난 시간만큼 늘어나는 망상들, 그리고 나온 세탁기 성녀썰 뭐 이런 거. 세탁기 성녀가 뭔데?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 났거든요. 왜요? 세탁기를 성녀에 비유해서. 뭐가? 어떻게? 에? 왜요? 세탁기를 성녀에 비유하는 게 뭐예요? 저희 집이 마개 같은 집이라서 저희 집에 이제 담비 같은 느낌으로 세탁기에라는 성녀님이 와서 3년간 너무 매차쿠차 굴러주셔서 수명을 다하여 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아니, 물이 안 빠지고 모터가 안 돌길래 그런 일이 있었죠. 채팅 존나 폭력적이네. 꼭 그렇게 너무 많은 빨래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 라는 말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대단한데? 근데 또 그런 게 방송의 재미긴 한데 늘려가면서 그렇죠. 할 필요는 없고 주제를 하나 잡고 하자라는 건 좀 공감이 되긴 해요. 네, 그거 하나 잡아놓고 하는 건 좋고. 그리고 이제 본업 밸런스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랑 요거 봤을 때 제가 아까 질문했던 용기, 내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줄어들었나요? 했던 거. 근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이제 요거에서 찾았는데 봐봐요. 네. 내가 원래는 내가 먼저 제안을 할 줄 알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줄어든다라는 원인을 예로 할 건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활발해서라고 저는 표현해주고 싶거든요. 나 혼자 가만히 있고 내가 할 거 하고 있는데 주위는 계속 뭔가 나쁜 뜻으로 불탄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뭔가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뭔가를 막 하고 있어가지고 뭘 막 야 저기선 이거 하네, 와 저기선 이거 하네, 와 얘는 또 이거 하고 있네, 와 이런 상태다 보니까 주눅든 느낌이야. 그 에너지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에너지 때문에. 근데 똑같이 불 붙이고 와 축제입니다 이래도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쫄린 거지 않을까. 너무 상대적인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이완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쓰면 되는데 그 에너지를 너무 분출하지 못하는, 일부러 아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업 밸런스는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에너지를 잘 나눠서 쓰는 법. 근데 말이야, 지금 이완님 본업이 이게 좀 어지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완님은 현재 지금 본업을 진짜 진심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그죠? 진심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뭐 미친 거 아니야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야 어차피 돈 벌러 가는 거 진심이 어떻게 진심이 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완님은 어느 정도의 덕업일치를 해낸 상태예요. 이걸 쉽게 말하자면 회사가 너무 어린 나이에 입사해서 돈은 안 줘.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거에 향해서 막 지금 신나게 달려왔어. 지금도 달리는 중이야. 근데 요즘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아직 달릴 수는 있어 상태예요, 회사가. 좀 가능하죠. 근데 참 어디
이리 가라고 하기도 뭐하다 진짜. 나 그게 너무 벽이네. 너무 그쵸? 벽이야. 이거 진짜 벽이고 허들이라니까요 이게. 아니 회사 이름이 이렇게 벽이 될 줄 몰랐어. 참. 저희 회사는 벽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벽이에요. 이상으로 새로운 데를 찾고 싶어도 없어. 새로운 데 찾으려면 그 대체제가 이거 두 개임. 봤어요? 하나 빼. 앞에 있는 거 빼도 돼요. 맞다. 오케이. 이건 또 싫어하겠구나. 그 회사는 싫어하겠네. 심지어 약간의 그것도 있었어. 소개해줄까 있었어요. 네. 리얼? 좆될 뻔했구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약간 아는 예시를 점도 있어서, 예시를 드렸는데 정말 대체제를 찾기가 너무 어렵고 없어요. 초래님이 몇 개 써줬는지 알아요, 님들? 2개 써줬어요. 근데 2개 말고 더 있거든? 근데 결을 맞추려면 없어. 결이 안 맞아. 결이 안 맞아. 결이 안 맞아가지고 회사가 너무 많은데 결이 맞는 게 이거 2개? 맞아. 굳이 찾으라면 더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본업 밸런스는 내가 쓰는 에너지를 나누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엔. 그쵸. 근데 본인이 방송을 하면서도 어쨌든 나름대로 에너지가 채워지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쨌든 에너지 쓰기도 하는데 이 채워진다라는 거는 관심을 받고 좋아해주고 재밌어 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그걸로 인해서 또 채워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지금 본인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10개를 뿜어낼 수 있는데 지금 한 3개밖에 못 뿜어내는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주위를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한 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강한 자들만 있어요. 아니 어차피 그 좋은 예시가 지금 좀 이따가 볼 스트리머 케미에 있는 분들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그 예시가 솔직히 역관님 솔직히 병 느껴져요. 어쩔 때? 갑자기 추리할 때. 갑자기 뭔가 여기서 뭔가 뭐 도서관에서 책 꺼내서 띠꺼 하면서 꺼내더니 촤 이러고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고 막. 저 기련님은 나 기련님 실제로 봤는데 왜 이렇게 귀여워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튼 그쵸. 기련님 되게 귀여워요 님들 실제로 보면. 나중에 초롱님 실제로 뵈야겠구만. 그 알버트 생일 파티 갔다가 봤거든. 기련님 같은 경우도 되게 뭐라 해야지? 그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지로 가려면 실컷 갈 수 있는 분. 음지 에너지가 잔뜩 들어있는. 그쵸. 그럼 모잉은 김모잉은 말할 거 없지. 귀엽죠. 귀여워요? 난 힘들던데. 네. 귀엽던데. 난 힘들던데. 다루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와이드코님은 저기는 스타죠. 네, 스타예요? 그렇게까지 가요? 네. 그렇게까지 가는구나. 하우카우도 있고 통깡님도 있고. 그러니까 등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캐릭터가 되게 센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완님도 어쨌든 다른 곳에 가면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거든.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 집단 안에서는 이완님이 범부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딴 데 가면 괜찮아요. 괜찮단 말이야. 저도 최근에 결혼식도 갔다 오고 이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했지만 저도 어디 가면 그냥 아주 성능 좋은 S급 광대예요. 저도 친구들 만나거나 어떤 다른 자리 가면. 근데 스트리머들 사이에서는 저 정도면 그냥 평균이라고 해주면 감사합니다 정도예요. 네, 그렇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완님이 이제 같이 방송하려고 합방하려고 딱 등장하는데 갑자기 다들 유이키 텐카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영역 전개가 한 4-5개가 갑자기 되는 이러면서 맞아. 아니 고조 사토루가 무한의 눈깔로 막 그냥 다가가지 못하게 막 밀면서 막 닿지 않아? 너와 나의 차이지롱이야 하고 있으면 맞아. 되겠냐고요. 맞지.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를 이겨낸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게 전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완님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참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 인간 자체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나 자신들도 그렇고 내가 나대로 살아내는 게 사실 힘들어요. 이게 한국인 종특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눈치는 봐요.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 없어. 그래서 이제 이완님은 본인의 에너지를 나한테 맞게 쓰라고. 다른 사람들 맞춰주다가 힘들어하지 말고. 너무나 흘러 넘치는 그냥 초고열 용광로가 흘러 넘치는 막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지만 맞지. 잘 조절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2개 얘기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완님의 이거는 다음 질문에 물어봐야겠다. 사실 기회가 온다고 해도 본인이 멍 때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방송적으로.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쁜 쪽의 긴장감이 아니에요. 막 정신 차려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잡는다, 손을 뻗는다, 잡는다. 이 긴장감이. 그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회를 버려지지 않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뭐 데스가 나왔지만 데스라고 뭐 다 나쁜 건 아닌데 아예 전환점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화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캐릭터가 있죠. 근데 그 캐릭터가 원래 그냥 이화님이 뭐 앞뒤가 다른 무언가 일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느껴지는데, 네. 한편으로는 이것 말고도 이화님이 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예요. 저도 사실 그 예전에 그 콩밥 특별시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충청도 사투리 쓰는 변태 새끼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이제 확인을 했어요. 온갖 스트리머들한테, 특히나 여미새 모드니까 여자 스트리머들한테 멘트를 갈겼는데, 누군가들은 되게 뭐야 하는 사람이 있으며, 누군가들은 나도 수위가 높지만 저 사람은 못 버틸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저를 놀래킨 사람도 있고, 나도 여미새를 타고 있는데 더 심한 남미새를 만난다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제 자신을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내가 쓰는 멘트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먹히는구나를. 이화는 모두를 놀래키지가 않냐. 나는 솔직히 이화님이 놀랍지가 않아요. 내가 놀라웠던 건 이화님 직장밖에 없어. 그렇긴 하죠. 놀랍지 않다는 게, 이화님 정도면 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기 좋은 상태예요. 맞아. 무슨 느낌으로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이완인 정도면 일반인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엔 이 업계에서는. 그럼요. 저 항상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니고, 나 그렇게 수위 높은 사람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들 안 믿어주더라고요. 대신에 BL로 가면 다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차라리 남자로 다시 태어나서 BL 보는 부남자가 돼서 유튜브를 개설하면 그게 훨씬 잘 되겠죠. 지금 제 시청자가 남자가 99%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여자가 99% 된다니까요. 봐봐, BL 얘기하니까 보법이 다르잖아. 나 씨발 뭔 소린가 했어. 야, BL 얘기하니까 역시 보법이 다르네. 와, 진짜. 근데 원래 그렇지 않나? 원래 그렇지 않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여러분들. 나 병 느꼈어. 왜요? 아니야. 보법이 다르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뾰족한 능력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잘 이용해서 전환점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전환점으로. 얘들아, 그러면 이제 전환을 어차피 할 거니까 니들은 다 뒤졌다. 모바일 게임으로 가자. 이건 나도 놀라운데. 차라리 갈 거면 글로 확 틀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는 게 맞아. 저번에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우리? 안 된다고 했었죠, 제가. 그렇죠. 모바일 게임 하기 힘들다. 난 이거를 진행하기에는 좀 힘든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번에 무슨 게임 하나에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카즈나예요? 그래서 당일날 방송에서 그 다음날 무편집본으로 48분짜리를 올렸거든요. 그것도 절반 이상 자른 거예요. 문제될 것 같다고 생각한 거 앞단을 싹 자르고 뒤에만 딱 깔끔하게 48분으로 딱 넣어서 무편집으로, 자막도 없어요. 아무 편집 없어. 근데 그 조회수 1.2만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화제성. 근데 저는 그런 쪽 화제성 캐치는 진짜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쵸. 그럴 거면 그럴 시장 거면. 전환점을 만들 거면 그런 정도 전환점은 돼야 되지 않나. 잠깐만,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면? 잠깐만. 물론 더 고민은 해야겠지만 기회가 올 때 잡으려면 쪽의 기회가 더 나에게 가능성이 높지 않나. 레칸 아닙니다, 여러분. 레칸 아니라. 레카가 아니라 플레이 유저. 플레이 유저이지만 소식을 접하기 능숙한, 그것을 예를 들어 주간 단위로 뭐 탑5로 던져주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주간이 뭐예요? 1단위로 할 수 있어요? 네? 1단위로 할 수 있다고? 원래 이게 취미가 아니었으면 1단위도 되죠. 당일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 키고 게임 메카 디스 이즈 게임 뉴스 채널 싹 돌아. 캘린더 봐. 뉴스 채널 싹 돌아서 다 보고 됐다 이건. 오늘의 제일 핫한 뉴스에서 하나 콕 집어서 이 게임 내가 오늘 해본다. 무한 찍먹 모드. 뭔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그쵸? 뭔가 내가 뭔가 엄청난 걸 찌른 것 같은데. 잠깐만. 물론 고민은 해야 돼요, 저도. 그쵸. 고민은 당연히 해야죠. 고민해야 돼. 이거는 정말 품이 많이 듭니다. 이거 제가 그 망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려면 사실은 품이 정말 많이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때문에. 품이 안 들려면은 진짜 그냥 저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 켜서 한 4-5시간 서치하고 맞아요. 서치하면서 이제 소식을 보고 리액션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화를 저녁 먹고 나서 편집해서 다음날에 올리면 됨. 그리고 더 놀랍게 그 뉴스 읽는 기간 동안 내가 미리 뉴스 타이틀만 쭈르륵 뽑아서 파악해서 게임 다운로드를 미리 해놔야 돼. 그래야 뉴스 다 읽고 다시 할 수 있어. 바로 그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맞아. 근데 원래 사이버 망령이라서 사실 본업 아니었으면은 할 수 있었을지도. 근데 인터넷 사람들은요 솔직히 금방 소식을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금방 그렇죠. 찾습니다. 그럼요. 다만 이제 거기서 더 재미를 추구해야 되니까요. 자, 다음은 회사에 번아웃이 온다. 너무 좋은 곳이라 못 간두겠다. 내년에 괜찮을까? 내년 대충 6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즈나가 비엘이었다면 저 정도 반응 아니었다고? 비엘이었으면 더 본사 가서 창문 하나 뜯어왔었지 않았을까? 저요? 걸어갔죠. 근처인데 걸어갔죠. 걸어가기만 해요. 번아웃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오늘 또 2주치를 받았습니다. 나봉. 약을 복용을 해야 되는. 항우울제를 먹고 있는데 병원에서 상위 3%니까 일단 약을 드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를 찾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내가 왜 우울증이 왔을까? 왜 몰랐을까? 모르는 이유를 알아버렸어요. 이건 말할 수 있어. 뭔데요? 제 주변엔 도파민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스트레스 쌓인 걸 뒷전으로 두고 그 도파민만 즐길 수 있어요. 상황상. 그러니까 이제 도파민만 즐기다가 터진 거지. 뭔가 물고 하나가. 뭔지 알겠습니다. 진짜 진단을 받았구나. 근데 상위 3%를 예시를 뭘로 들어줬나요? 자기 병원 오는 사람들 중에 상위 3%라 그랬어. 병원 환자 중에 얍. 특정 증상을 말하던가요? 그런 잠은 예시를 잘 들면서? 자니? 잠은 잘 주무시세요? 아니요. 살은 빠지고 계신가요? 예, 근데 저 다이어트 중인데 그건 필요가 없어요. 빠지고 계신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검사제랑 검사하고 그런 걸 막 물어보시고 하시더니 3%세요. 약 드셔야 돼요. 딱 그 정도예요? 네, 근데 왜냐면 제가 상담으로 간 건 아니고 원래 다른 복용하는 약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시 복용을 시작해야 돼서 갔다가 저도 모르는 새에 찾아온 거죠. 우울증이라는 걸. 저도 관련 질환을 알아본 자로서 좀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좀 걱정돼서 물어본 거기도 한데 얘네 둘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은 매우 풍부한 상태. 인적 자원은 풍부해서 돌아다니는 족족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 만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얘네 두 개가 나왔는데 전 하나 더 집어들고 싶은 게 성취감 얘기예요. 사람을 만나고 뭔가 점점 더 같이 으쌰으쌰 해 나가는 모습을 난 보고 있지만 직접 이와 인간 자체가 느끼는 성취감에 대해서는 정책이다라는 거를 얘네 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화님이 찾아야 되는 게 뭐냐? 난 이렇게나 부담스러운데 이걸 해야 되겠고 이걸 했지만 성취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뭔가 그게 또 다시 좌절감으로 가고 좌절감이 다시 자기 혐오로 가서 나는 쓰레기야! 라고 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요 근래 3달? 요 근래 3달. 네네. 대표적인 상황이 됐든 어떤 사고가 됐든 사건 사고가 됐든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황은 그거예요. 해야 될 일을 이때까지 마감해야 돼. 마감이 안 돼. 그리고 외부에서 계속 쫙 어떻게든 마감을 해. 근데 했는데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안 나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이드를 싹 뿌렸어. 난 그렇게 했어. 근데 상대편에서 절대 그거에 안 맞춰줘. 그러니까 애 상태가 사실 올해 업무 내내 있었다. 그리고 약간 억울한 반, 내가 못했지 반, 난 쓰레기야 반, 쟤들도 쓰레기야 반. 하지만 저 사람들은 사유가 있고 난 사유가 없는 거지에 반 해서 약간 그것 때문에 업무의 능률을 올리려고만 생각하는 와중에 그래서 병원 갔다가 그렇게 됐다. 성취감을 못 느낀 건 거의 올해 중반 이후부터다. 그러니까 한 3개월 넘었. 사실 그 전부터일 수도 있어요. 자각한 게 그거니까. 그렇죠. 자각을 하고 인지한 상태가 그거니까. 근데 저는 일단 요거랑 요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봐봐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게 일단 이화님이 짬이 높아요. 높은 편에 속해요. 그죠? 짬은? 그쵸. 저 내년에 13년 차예요. 와, holy fucking shit. 와우. 대단하단 말이죠. 월급은 진짜 적은데 13년까지는 13년까지는 왔다. 참 신기하네, 그게.
또 하고 있다라는 게 경쟁이라는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회사 내에서 그냥 잘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고 그냥 그 위치를 유지를 하고 그 연차를 쌓아 올라가면서 그냥 어쨌든 경력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생겼는데 이게 경쟁 심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 그 업무 지원의 느낌이란 말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근데 누가 더 잘했어 못했어를 비교해야 되는 순간은 어쨌든 발생하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또한 바뀔 수도 있어요. 맞아요. 이게 중간에 바뀌면 더 빡치고 다 갖다 주고 데드라인 맞춰서 던졌는데 막상 보는 사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 새끼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단 잘해야겠다 이 감정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건데 직원 레벨에서 이완님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상처를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빨리 번아웃이 오며 가장 빨리 퇴사를 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은 직원으로서밖에 못 있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회사 생활에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위에 있는 꼰대들 몇몇이 그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일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한테 일을 안 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어차피 너한테는 일을 안 주고 막 그럴 거다. 너가 성장하지 않을 거다. 근데 성장한 만큼 회사가 나를 인정해 줬냐? 근데 보통 안 그러니까 더더욱 더 성취감을 못 느끼고 성장한 느낌을 못 받고 아씨 나 뭐 하는 거지? 이대로 있어도 되나? 하면서 이제 갑자기 뭐 퇴사를 하고 싶고 이직을 하고 싶고 출근하는 것 자체가 바들바들 떨리고 막 와 씨발 가다가 그냥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이 세계 갈까? 이러고 있는 거죠. 와, 나 그 얘기 최근에 많이 했는데. 야, 나 다음에 죽음일 때는 무조건 트럭에 치여서 죽게. 트럭 기사를 섭외해 놓을까봐. 자, 근데 많은 직장인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완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데, 자, 그럼 이완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부분적으로 뭔가 열심히 뭐뭐반 말씀해줬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전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명분이 있고 나는 명분이 없다예요. 왜 없어요? 있죠. 그것부터 알아내야지. 있다니까? 있어요. 저도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저도 이제 정병이 터져갖고 존나 힘들었던 때가 이제 21년도랑 23년도인데 그때가 이제 저는 사실 제가 이 얘기는 또 꼭 해줘야 되는 게 어쨌든 학고로 살고 있었지만 학고치고는 돈을 많이 버는 남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시청자 50명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진짜 합방으로 뭐 꾸역꾸역 모아야 이제 한 50명 찍히고 나머지 다 그 이하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자 스트리머 50명 이하가 월 300 버는 거 안 믿습니다. 안 믿지. 아유, 초롱이님, 저도 똑같이 말씀드려요. 저는 시청자 평균이 저도 40으로 시작해서 120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70 정도, 70 정도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여자 스트리머인데 70명이 보는데 월 수익이 100이 안 넘는 달이 자주 있는 스트리머 별로 없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예, 맞아요. 별로 없어요. 예, 여러분들 맞아요. 감사해 하십시오. 이 무료 봉사, 무료 노동에. 알겠어요? 감사해 하십시오. 그러니까 봐봐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수익 같은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마주하고 내가 그래도 괜찮게 벌고 있었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활이 되기도 하고 돈도 모아보고 그 돈 모은 걸로 막 사업도 해보고 렌탈 스튜디오 했다가 3년 만에 와장창창 폐업하고 이제 돈이 없지롱 하면서 이제 하고 살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때 돈 버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의 우월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한번 느꼈던 게 19년도에 그때 한번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봐서 근데 노력한 만큼 뭔가 후원을 우연찮게 정말 운 좋게 받은 거죠 솔직히. 근데 운 좋게 받았는데 실수령이 450이 넘은 거예요. 와우. 19년도에. 와우. 님들 체감 물가 한번 생각해보자. 체감 물가 19년도에 450이면 지금으로 치면 한 600 될걸? 그런 느낌. 그렇죠. 그 정도 되죠. 그런 느낌 들걸? 한 600에서 590 되겠다. 그때 처음 그런 돈을 만져봤는데 일을 많이 하신 비즈니스를 많이 하신 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래서 그냥 제 수익을 한번 깠어요 그날. 제가 저번 달에 이렇게 벌었다. 그랬더니 응? 야 너 존나 유명하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아니요 그 정도 아니고 근데 설명을 해주길 20-30년 썩어 뭉들어지면서 중소기업에서 부장 달고 받는 돈이 그 정도래. 인생 절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절반을 바쳐가지고 인생 절반 바쳐갖고 벌 수 있는 그 월급이 그 정도래. 와. 근데 그 기점을 이유로 되게 열심히 벌어서 진짜
그 수준을 맞추려고 막 온갖 똥꼬쇼. 내가 그래서 램코스하고 괴식 처먹고 미럼으로 코스 요리하고 야씨 호빠하고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자켓만 입고 호빠 야 이 새끼들 거기다 티본 스테이크 굽고 막 그거 자르면서 뭐 자기 한입 할래 이지라고 있고 야 얘들아 나 노력 많이 했다. 근데 아무튼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저는 행복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난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완님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이거 말한 적 있나? 갑자기 눈물 흘린 썰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요? 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초록이는 정말 열심히 똥꼬쇼를 해서 돈을 번 다음에 와 오늘 매출도 좋고 기분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맛있는 갈비 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늦게까지 하는 갈비집에 갔어요. 집 앞에 정말 맛있게 먹고 갈비 3인분에 냉면 하나 소주 2병 싹 조지고 기가 막히다. 오늘 초록이 열심히 했다. 근데 이제 집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딱 벤치 앉아서 그냥 골목에서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어. 울려고 하지 않았어. 울려고 그 약간 코 찡해지고 막 뭐 눈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조차도 없네.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져. 엄매 씨발 뭐야 이거? 나 왜 울어? 근데 엄매 놀랬죠 저도. 근데 가뜩이나 나는 또 뭔가 그런 심리 철학 언저리를 관심이 있어다 보니까 근데 이게 비상사태라는 걸 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순간이 펼쳐지자마자. 근데 일단 심호흡을 해봤어요. 심호흡이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심호흡을 해봤는데 와 눈물이 계속 떨어져. 안 멈춰. 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고 아무런 뭔가 외부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 운 것도 아니야. 근데 계속 울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더 계속 반복되니까 그 당시에 그냥 줄담배를 존나 폈어요. 막 씨발 진정이 안 돼가지고 줄담배 피고 아니야 막 한 담배 한 3개쯤 폈을 때 아니야 들어가야 돼 이거 빨리 들어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쉬러 들어가는데 자 백엔잎이 눈물로 젖은 그 상태 까지 간 거야. 그리고 와 진짜 좆됐다 이거 내가 빨리 병원 가야겠다. 근데 그때 이제 여러 뭐 검사도 받아보고 상담도 해보고 해서 이제 파악한 거는 이거가 저는 공감이 돼서 말씀드린 건데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에 빠져있던 거예요. 이 빠져있던 건 저는 뭐냐면 상담했던 그 상담 일지에 실제로 적혀있는 말인데 성역할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인지가 셌던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진짜 되게 고리타분하고 정말 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요즘 같은 시대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말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마 새끼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지 이 새끼야 맘먹이 살리가 이런 거에 빠져있던 거야. 근데 그런 거에 빠져 살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에너지가 싹 고갈된 거지. 이제 조금 어쨌든 스트리머 수익이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쵸.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한 360 벌었다가 그 다음 달에 한 200 초반 나온 적이 있어요. 등락이 심했단 말이지. 그 정도면. 그쵸. 와 멘탈 잡기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내가 잘해야지 내가 잘 해내고 있었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원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어차피 그냥 더 갈아 넣으면 되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다가 대부분 줬대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그 당사자가 되었을 때 제가 특별한 사례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 흔하더라고요. 꽤나 흔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이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쟁 혹은 내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다니까 이완님한테는. 그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명분이 있는 건데 자꾸 난 그냥 그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못한 거 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핑계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야. 핑계가 아니라 어쨌든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근데 그 한계점을 찾지 않고 그냥 이제 그 명분이 없다고 그냥 버려버리는 거임. 어찌 보면 그 생각을 오래 하기 싫어서가 일 수도 있음. 그게 오히려 반가운 기제가 돼서 그래 내가 못한 거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잘하면 되지 뭐 하면서 되게 덤덤하게 읊조리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데미지가 쌓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담을 느끼고 이제 성취감을 이제 못 느끼고 이런 거를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어쩐지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12시에 회사분 한 분이랑 나랑 1시까지 일을 한 거야. 근데 거기서 1시까지 일을 하고 내가 이제 퇴근을 찍고 내가 한 걸 되돌아보는데 없는 거야 뭐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병원 가야겠다. 그래서 진짜 공허함도 포함이 돼 있네요. 네. 내가 뭘 한 게 없어. 병원 가야 돼. 새벽 2시에. 다음날 병원을 막 찾아 예약을 했는데 이 결과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거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인데 약이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 열심히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게 주 단위, 달 단위가 되긴 할 텐데 참 정신과약이 참 싫은 게 그거예요. 효과를 있다 없다를 논하려면 최소 2주까지는 봐야 되거든. 맞아요. 약이 되게 늦게 들어요. 이게 호르몬 만지는 약이라서 약이 늦게 들단 말이야. 근데 저도 어제는 처음이지만 다른 약을 복용해본 바 늦게 온다. 팩트다. 늦게 와요. 그리고 저는 그 전두엽이 고장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파민의 조절이 이미 망가져 있어서 그런 약도 자주 먹어본 바 그거는 매주 병원을 찾아가는 거 말곤 답이 없다. 자 봐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곳이라 못 간두겠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한마디로 끝내드릴 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이원님이 예상하기에. 한마디로 좋아해서 내가 그 일을
제일 좋아해서. 사실 지금 하는 일이 싫은 건 아니거든요. 응. 응.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거든. 사람이 싫은 거지. 일이 싫은 게 아니다. 가끔은. 자, 이 회사 너무 좋은 곳이라 못 간두겠어요.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화라는 사람이 했고, 이화라는 사람이 여태까지 다니면서 있었던 어떤 나의 감상과 느낌을 시청자들도 알고 저도 어느 정도 느낌이 왔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화님 자신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딱 한마디 뒤통수 한 대 쳐야 되는 게 그거 매몰 비용이에요. 못 버리는 거예요. 맞긴 해. 버리기에는 너무 많은 길을 맞아. 걸어버린 것. 맞아. 내가 바친 시간에 보상받는 그 무언가 그 보상도 엄청 큰 보상도 아니고 뭐 사실 뭐 몇 억씩 준다 그러면 왔다 씨발 그래 내가 열심히 하는 보람이 있지 개 같은 거 퍼킹 캐피탈리즘 하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스트리머로서 유튜버로서 할 줄 모르냐? 아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응? 왜요? 전 지금까지 못 해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봐봐요 못 해왔다라는 거는 영상 잘 들어 정신 차려. 못 해왔다라는 거는 영상 올리고 뭐 구독자가 존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떡상을 하고 지랄 연병 그래요 그러면 좋겠지 그럼 잘 나간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진짜 유튜버든 스트리머든 못하는 새끼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트리머로 치면 생방송 그냥 한 달 언제 해보고 역시 나 스트리머는 나랑 맞지 않아 하면서 때려치는 그 병신 새끼들이고 유튜브로 치면은 영상 한 뭐 7개 올려봐. 그래 7개까지 야 많이도 봐줬다. 보통 한 3개 올리고 한 90% 나가 떨어지는데 그 조회수 1, 3, 7, 13 올라가. 뭐야 내 영상 왜 이렇게 안 봐줘 다른 사람들 조회수 많이 야! 이건 공감. 못한다라는 개념은 언니 잘 들어요. 못한다라는 게 물론 이제 투입된 시간 대비 투입된 나의 노동 대비 다른 사람들과의 성과의 차이가 있으니 그럴 수 있겠지.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도 솔직히 대가리 철판 깔고 버추얼 해가지고 쌍놈에고 내가 방송 세팅 다 해가지고 아예 그냥 맨날 유튜브에다가 존나 좋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그 새끼가 내 생각할지 알아볼 거예요 이지랄하면서 맨날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가지고 유튜브에 타로 치면 맨날 나오는 그 주제 이번 연도에 대박 날 사람들 나의 뭐 금전이 대박 운이 들어오는 날 이딴 거 하면 돼 나도. 1번 카드를 고른 분들은 몇 분 몇 초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냥 철판 깔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쉬운 루트가 있어. 근데 내 신념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 그런 영상들은 실제로 타로를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영상이라서 저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고 실제로 대화를 하고 카드를 깔고 고민 얘기하고 질문도 하고 질문을 듣기도 하며 그러면서 하는 그런 상담을 자꾸 보면 어쨌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려고 열심히 똥꼬쇼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저도 2017년도에 한 2,000명 구독자 찍었다가 그대로 정체되다가 2019년에 서세범님 타로 봐줬다고 그때 6,000명이 빵 뛰어갖고 이제 그때부터 쭉쭉쭉쭉 올라갔다가 19,000명 찍었다가 2만 명 못 찍고 지금 16,000 계속 지금 5년 동안 16,000이에요. 저도 유튜브 못했네요 그럼. 그걸 얘기한 건 아니겠는데. 이게 어떤 수치적으로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이완님도 수치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성장세는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내가 잘 해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들 나를 많이 봐준다 관심을 받았다 즐거워한다 이거를 이완님이 직접 느끼는 것 자체만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유튜브를 잘한다라는 게 사실 그것밖에 설명이 안 돼요. 데이터로 설명해야 돼. 맞아요. 이게 느낌으로 설명하려면 그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늘었을 때 동일한 얘기인데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살짝 그게 줄었어. 전체적으로 그 느낌을 받는 성취감을 내가 요즘 받고 있나에 그게 좀 없어. 뭐 이제 3만 명을 바라보고 있고 영상 1,000개만 진짜 뒤지게 많이 올린 거긴 해요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많이 올린 거야. 그쵸. 라이브 통 올린 것들도 있고 하니까 많긴 해. 네, 아무튼 많은 거예요. 영상 1,000개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진짜 멀다. 진짜 멀어요 그거. 진짜 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본인 성취감도 어쨌든 표현을 해줬잖아요. 고마운데 내가 유튜브를 못한다에 빠지지 말고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에 머물러라라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거, 내가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거, 좀 더 개선해보고 우리 뭐 갓갓 미스터 비스트가 말씀하신 게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러면서 팟캐스트에서 100개를 어쨌든 쳐 올려라.
어차피 너는 초반에 조회수 얻기 힘들 거다. 대신에 영상 한 개당 한 개의 피드백을 획득하여 앞으로의 영상에 모두 적용하여라. 아, 그거 명언이었. 우리 각각 미스터 비스트가 말씀하셨어요. 진짜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누구한테나 다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이 왜 아니요라고 할 수 있냐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유튜브라는 건. 그쵸. 근데 미스터 비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의 힘은 전 세계에서 제일 세죠. 맞아. 원탑이니까 진짜 전 세계 전 세계 1황이니까. 사실 이 스트리머들이랑은 좀 다른 논리예요. 맞긴 해. 우리들은 실시간으로 좀 놀아줘야 되는 타입이라서 차라리 그냥 기획된 거를 딱 하나 빡빡빡 하면 그게 차라리 편해요. 채팅창도 신경 안 쓰고 후원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기획된 거 영상을 같이 사람들은 와라라라 해서 오늘은 이거예요 하면서 이게 훨씬 편해요. 근데 스트리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멘탈리티적인 좀 힘든 점이 그거예요. 채팅창이 멈춰 있으면 힘들기도 하고 채팅창 반응이 어물쩡거리면은 그것도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실시간으로 데미지가 들어와요. 난 괜찮은데 라고 하는 스트리머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좀 부럽죠. 그치. 야, 그걸 안 보고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못해. 쉽지 않아. 그러면 진짜 그건 재능이 맞아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성장세라는 게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에 만족해 주세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은지 목표를 세울 수도 있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데 지금 번아웃이 오고 있는 회사 얘기하다가 지금 방송 얘기까지 넘어온 건데 사실 어쨌든 회사랑 지금 일이랑 뭐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밸런스 잡아야 되니까 근데 서로 영역 침범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어쩌겠어요? 맞아. 인간 이완은 하나예요. 그게 문제야. 할머니 댁에서 쥐 새끼들 나올 때 손톱을 10개씩 매겼어야 되는데. 털 뽑아서 후 이거 그치.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번아웃 얘기 나오면 그 얘기는 해줘야 되더라고. 그냥 하고 있는 거에 뭐 감사함을 느껴도 상관이 없고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도 습관이 돼도 좋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저 이제 타로 시즌이 오잖아요. 그죠? 그쵸? 디코로 보낸 메시지가 지금 기존 고객님들한테 한 50개는 보낸 것 같아요. 연락이 가능한 빠르게 연락이 가능한 한 50명한테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사실 이완님 봐주고 나서 내일부터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규 고객님들한테 메일 작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정말 직장인으로 치면 막 리크루팅 메일 같은 거죠. 그쵸. 제안 메일들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아예 그냥 그 제품 상세 페이지처럼 만들어서 던지려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완님한테 리뷰 물어봤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리뷰 수집을 다 한 거예요. 제 고객님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맞아. 나한테 물어봤어. 리뷰. 어땠냐 받을 때. 그래서 난 솔직하게 어땠냐? 답변해줬지. 그 중국 갔을 때. 맞아. 근데 중국에서도 제가 제일 답변 빨랐다면서요.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나 보낸 지 얼마 됐다고 갑자기 띠렁 하는 거야. 벌써? 누구? 그럼 그렇지. 척하면 척이야. 바로 이와야. 보자마자 그냥. 그래, 이 양반은 지금 얼마네? 하면서.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답장을 보낸 다음에 저 사실 중국이에요 하고 사진 찍어서 저랑 이거 메시지 보내다가 씹덕 이미지를 봤다 그랬나? 길 가는 중에 이때다 해서 답변하고 씹덕 이미지 봤다고 저희 중국입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리뷰도 수집하고 그걸 이제 만들어서 와 다행히 솔직히 말하면 저를 알리기 위해서는 저랑 함께한 분들 중에 체급이 큰 분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맞지. 그죠? 근데 다행히 체급이 크신 분들이 연락을 잘 주셨어. 리뷰를 해주셨어. 좋다. 솔직히 제가 보내서 리뷰 잘 안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리뷰가 많이 왔어요. 리뷰를 왜 안 해줘요? 이 개꿀잼을. 감사하고요. 내가 언제 초롱이님 평가를 해보냐고. 평가. 하긴 근데 이제 타로를 만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한 그 특유의 권위는 어쩔 수 없긴 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뭘 해야 되고 저도 잘해보려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연락을 꾸준히 보내는데 끝까지 답변을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간 초롱이로는 이제 그냥 보내지 말까 생각이 들어요. 매번 씹히니까. 그치. 답변했다가도 매번 씹히니까 그냥 보내지 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스트리머 초롱이는 아니야 야야야 한 명 한 명 다 소중한 고객님이야 왜 그래 이러고서 천사 악마가 존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약간 성취감이거든요. 열심히 돌아다니고 연락 돌리고 받고 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마케팅 일 해보신 분들이면 좀 공감할 거. 이거 연락 돌려서 계속 리액션 날라오면은 되게 좋아. 편해. 데이터가 빨리빨리 쌓이고 그 DB 가지고 또 다시 이제 마케팅 할 수 있으니까. 저 지금 완전 공감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전문 용어가 튀어나올까봐 입을 닫고 있어. 조심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DA를 올리면 이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 정도 얘기한 거야? 몇 분 얘기했지? 아까 깐게, 와, 지금 한 20분 동안 이거만 떠들었네? 이제 요거 말해줘야 되는데,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하긴 해야 돼요. 시작. 근데 이 시작이, 새로운 시작이면, 새로운 시작이어도 상관없고, 원래 머릿속에 있던 거를 시작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하나만 가져가는 게 좋아요. 뭘 가져가? 지혜를 가져가세요. 이 지혜라는 거는 인간 이화가 인생 살면서 가장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면 그것에 대한 시야가 넓은 어떤 주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BL이 되겠죠. 아주 믿음직스럽단 말이야. 난 이화님이 BL 얘기한다 그러면 저게 맞는 말이겠지 뭐. 약간 진짜 그래. 아, 업계 교수님인데 저 말이 맞겠지. 전 그럴 것 같아요. 컬처라면 충분히 이제 되게 시야가 넓고 어느 정도의 통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본 것도 아니고 다 즐겨본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차라리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해요. 물론 자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년에도 회사가 어떻게 괜찮게 뭐 다닐 수 있을까? 지금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닌 번아웃으로 지금 포커스를 잡아야 돼. 회사는, 그러니까 봐봐요. 진짜 번아웃이 해결이 되고 그 성취감 또한 이제 진짜 객관적 시야로 확인이 되고 내 앞으로, 그러니까 내 경력에 비해서 이렇게 됐으면, 야,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그냥 딴 데로 이직해서 그냥 업종 변경을 해보는 게 편하지 않을까? 딴 데 가서 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든다고요. 내 자신이 정리가 되면. 이성적으로는 그래요.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이 내가 살아왔던 이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부정당하거나 무너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맞아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지 않고 이화가 건강하게 이직을 하든 아예 퇴사를 하든 그런 상태가 오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가능성 중 하나예요. 선택지 중 하나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화는 그거를 고를 수가 없어. 고르는 순간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직 퇴사를 하면 매우 무너지기 좋은. 그래서 최대한 지금 번아웃의 포커스를 잡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점. 그리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내가 가장 능숙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걸로 시작을 다른 거를 해보길 바래요. 돈을 쫓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돈을 쫓아가는 게 뭐냐면 진짜 돈만 벌어라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으로 실제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은 돈이 아니라 그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볼까 하면서 이제 A라는 거를 한번 팔아보자 하면서 딱 팔아봤는데 진짜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간단한 것부터 팔아보자라는 그 개념을 가져가 보시라고. 근데 여기서 이화님은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거, 지금부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팔 수 있는 게 있어요. PL이에요. 팔 수 있어요. 무한으로 팔 수 있을걸요? 그 다음이 동인지일걸요? 아하. 그렇게 이화님은 간단하게 뭔가 이 서비스라는 것도 제품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털어가지고 이제 뭐 물건을 판다는 표현까지는 아니고 그냥 진짜 영상각, 그러니까 유튜브각을 대놓고 볼 수 있는 무언가,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가장 빨리 할 수 있고 가장 빨리 추락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빨리 다르게 올릴 수 있는 추락. 왜 추락이냐면요. 제가 제일 잘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BL을 판다고 해봅시다. 일단 제 시청자 99%의 남성 중에 9%를 제외하고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바로 99%의 여성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초화. 어머나다 하면 돼 이제.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지금 번아웃을 해결하고 좀 더 이제 번아웃을 해결한다는 말도 쓰면 안 돼.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맞아. 이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해결이라는 단어가 왜?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이 해결을 입에 담는 순간 힘들어져요. 이걸 해결해야 돼가 되는 순간 부담이 늘어난다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뭐 알아서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이러고 딴 걸 하면 그래도 좀 덜하다는 거지. 저도 그래서 내려놨어요. 진짜로. 돈이 엄청 많아 본 적은 없지만 있다가 없어 봤으니까 부질없구나. 저도 그 한참 안 좋았을 때 23년도 때가 진짜 제일 심했는데 자살 충동으로 응급실에 5번을 가게 돼요. 연속으로. 맞다. 그때 상태가 진짜 안 좋았는데 그때 해결책이 존나 신기했어요. 뭐였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는데? 왜냐면 저 학생 때 자살 충동 느꼈을 때 나의 해결법은 내 생각을 이 세계에 놓고 오기니까. 만화, 애니, 게임에 자아를 의탁하여. 그렇기 때문에 전 상상이 안 갑니다. 해결책은 제 통장에 있던 모아둔 돈, 스튜디오 만들고 남은 현금 2,400만 원을 쓰는 거였습니다. 돈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그 통장 앞자리가 바뀔까봐 써가지고. 그게 저를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되게 웃기죠? 야, 그거 이따가도 없는 건데 네가 뭘 그렇게 힘들어? 아니요, 존나 힘들던데? 아니야, 힘들 수 있어. 존나 힘들던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제 자신이 떡락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도 그렇고
뭔가 쓴 돈도 있고 뭐 스튜디오도 작업을 해버렸으니 근데 뭔가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와중에 이런 것들이 뭐 눈에 보이는데 그 통장에 앞에 2,400만 원인데 이 자가 1이 되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거야. 진짜 막 숨 막혀 와요. 뭔 느낌인지 좀 다른 의미 좀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맨날 저 오피스 살고 있었는데 오피스들이 5층이었거든요. 5층 창문 보면서 와 지금 당장 세상에서 없어도 되겠는걸? 아, 포릴럽의 생각이 계속 났구나. 이게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들. 세상 밖으로 나 뒤질 거야! 죽고 싶어! 아우 씨발! 아우 난 살면 안 돼! 이런 새끼들은 가짜들이고요. 보통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뒤져요, 진짜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엄청 위험했어요, 진짜로. 진짜 위험했네. 제가 입 밖으로 그걸 내뱉으면서 와 좆됐다 119 전화했어. 바로 전화했어요. 전화하면서 막 진짜 울면서 밖에서 담배 피우면서 응급차 그거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앰뷸런스. 와 그러고서 그러고 5번 실려간 거예요. 근데 난 그 해결책에 돈 쓰는 건 좀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아요. 내 인생에 그런 적이 없는데 위험한 거였어라고 하면 진짜 존나 위험한 거예요. 진짜 심각한 거야.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게 당황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오늘 죽어도 되겠는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죽기 직전이야. 진짜로. 이게 진짜로. 원래 봐봐 노래 가사도 숨 참고 러브다이브인데 원래 숨을 참고 러브다이브 하는 거는 숨을 이미 각오를 했음인 거잖아. 뭔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거잖아. 근데 저렇게 되잖아? 그럼 숨 참고가 아니야 그냥 다이브라니까? 앞이 없다니까? 예상이 안 가? 그게 더 위험한 거야.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 저게 맞아. 위험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맞아요. 저 말이 맞아요. 위험하지도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 힘들이지 않고 그 상태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 뭐 번아웃 때문에 좀 뭐 우울증 어쩌고저쩌고 약도 먹고 있다니까 뭐 걱정돼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냥 이완님은 이완님대로 잘 살아내면 돼. 그럼요. 전 그리고 우울증이 왜 왔는지 몰랐는데 일주일 고민했더니 왜 왔는지 알았잖아요. 그거 엄청 중요해요. 일주일 고민해서 찾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해결하는 계단만 올라가면 돼. 천천히. 아주 제발 천천히. 슬로울리하게. 아주 슬로울리하게 해야 돼요. 하루 만에 막 뭐 생활 양식을 바꿔서 갓생을 살면서 나를 위한 삶 이러면서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바꿔버리면 좆되는 거예요. 그걸로. 큰일 나. 큰일 나.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갓생에서 한두 개라도 제대로 못 해내는 순간 또다시 자존감이 목을 졸라요. 그때가 진짜 위험한 거예요. 또 내가 그래서 갓생 또다시 살겠다고 하루에 만화책을 10권 읽던 건 20개 읽으려고 하면 진짜 죽어나겠지. 번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하겠다. 아닌데 왜죠? 스트리머 케미 할 건데 연애는 과정 마지막에 할 건데 알겠다요. 스트리머 케미를 할 건데 첫 번째 여가님이에요. 여가 역가님입니다. 이와 엔 여가 이건데 야 근데 여기 케미는 씨 이거 얘기하기 전에 왜요? 잠깐 제가 사주를 볼 때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뭘까요? 이게 먼저 이걸 얘기해야 좀 웃길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제가 그때 3명 봐준다 그래서 공짜로 갑자기 추가로 봐준다 그래서 역가님하고 왈도쿤하고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가님하고 나락을 갈 거면 같이 가고 떡상을 할 거면 같이 떡상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둘이 아는 얘기를 둘끼리만 아는 얘기하면 너무 재밌게 얘기한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대요. 그리고 둘 다 수위가 높아서 뭔 느낌으로 수위 높은지 알겠다. 그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반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시작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단 역가님 쪽에 나온 카드가 심상치 않긴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완님에 나온 카드는 이완님이 판을 깔아요. 판을 깔 수 있어요. 자, 역가님을 초대를 해요. 대화를 하고 놀 수 있겠죠? 근데 노는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그 교집합이라고 하는 게 이만해요. 이 진짜 먼지 티끌 같은 느낌이에요. 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진짜 같은 이야기를 같은 방향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그 교집합이 너무 이만해서 그게 오히려 문제일 수도 있음. 이 문제라는 게 나쁜 쪽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른 노력을 해야 소통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노력. 일부러 뭐 여기는 이제 근데 너무 범위가 넓은데 여기까지 말하는 게 뭐 영화가 될 수 있고 영화 좀 딥하게 하시더만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히 우리가 그냥 털 얘기하고 여기도 여기 이제 뭐 BL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 게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 교집합 말고 다른 노력을 하면 소통은 되겠지만 그냥 시작하고 얘기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했어요. 뭔 말인지 바로 이해했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노력을 해야 소통이 좀 원활하다. 취향 아까 말씀하신 그 취향도 같이 가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여기는 지금 이 카드가 정말 신경 쓰이는 게 이제 소드 6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탐험이고 모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와중에 변수 발생 엄청 많이 나올 수 있고 같이 있으면. 근데 이완이 같은 경우는 히히 좋아 정까지 히히 이러고 있는 느낌이라서 같이 있으면 뭐 좋긴 하겠죠. 근데 아까는 아니고 일단은 이거 두 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앞으로 더 잘 지낸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옛날에 같이 놀았던 추억들을 뭔가 상기시키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역할님도 좀 되지 않았어요? 알고 지낸지? 좀 됐어요. 근데 역가님도 저도 서로 처음에 방송에서 만났을 때 뭘 했지를 바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시청자들이 찾아줘서 기억났어요, 둘 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의도하지 맞아요. 않은 것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거 말해주면 끝나는 건데 아까 뭐 이제 뭐 사주 볼 때 그 얘기했다면서요. 뭐 나락을 가면 같이 가고 같이 떡상한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좀 동의를 하는 카드가 나와주긴 했어요. 동의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법은 달라요. 같이 이제 역가님이 제시하는 이 모험과 탐험을 역가님 등에 타는 거야. 역가님 등에 이완님이 타서 어디 가요? 이번엔 여기 갈 건데 그래요? 재밌겠다 하면서 그냥 가보는 거임. 그 가보면서 느끼는 그 본인의 감상과 역가님의 감상이 합쳐지면서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 이 고인물 관점과 뉴비 관점은 어쨌든 다르잖아요. 근데 그쵸. 고인물은 원래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알고 있거나 뻔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뉴비는 모르니까 막 이것저것 다 던지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그런 매력이 있는 캠이다. 우와. 앞으로 역가님 시청자분들이 역가님한테 지게 타라고 하면 안 되겠는데? 내가 타야겠는데? 얘들아, 지게 내가 탈게! 올라타면 되지. 자, 다음은 김길현. 사실 방송에서 교류가 그렇게 엄청 많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 서로 하는 컨텐츠가 달라서. 근데 사람들이 둘이 합방한다 그러면 좀 기대를 해줘요. 감사할 따름이죠. 저도 기대가 돼요. 그래요? 네. 기대돼요. 야, 기련님이랑 이완님? 야, 이거 뭔 얘기 할지 너무 재밌겠는데?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실제로. 맞아요. 그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좀 언행이 거칠어서. 근데 이완님 정도면 언행이 괜찮지 않아요? 아닌가? 내가 너무 시변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인 거죠. 서로 이제 다른 방향성에서 깊으니까 그 방향성에서 이제 서로가 납득이 안 가네요. 유원님 괜찮. 저도 초롱이님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타로를 보고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저를 봐서 그렇지. 사실 제 방송, 그러니까 제 개인 방송으로 말하면은 힘들걸. 저 김방 가끔 놀러 가서 봤는데. 그래요? 그게 괜찮아요? 네. 야, 그래요? 나 진짜 수익 개 높은데 나. 그리고 심지어 딱히 가리지 않는데? 잡식인 편. 네, 저 좀 꽤 많이 잡식인 편. 그리고 사실 원동과 수위가 높은 방송에 거부감이 크지 않은. 저도 그렇긴 해요. 근데 재밌겠다. 기련님이 갑자기 또 제하하고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옆에서 또 한바탕 하겠죠. 이와 김기련인데. 네. 근데 이 카드가 이거 두 개는 좀 신기하긴 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쨌든 깔린 카드는 1대1의 케미를 말하는 카드인데 네. 이거는 아예 다르게 얘기해야 돼요. 왜요? 둘이 모여 있으면 피리 부는 사나이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을 계속 끌어모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만드는 거임. 어찌 보면. 방송연합군? 이화랑 김기련이 만나서 뭘 할 거예요. 재밌게 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저기 멀리서 야 이화랑 김기련 얘 뭐하냐 얘들이? 기련님 쪽에서도 기련님 아는 사람 입장에서도 야 쟤네 뭐함? 야 잠깐만 야 니네 뭐함? 야 같이 할 거면 같이 해 하면서 이렇게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모이는 느낌. 그 암흑요리왕 때 아니냐 얘들아? 그래요? 둘이서 요리 누가 못하나 대결할 때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스튜디오가 잡혔다는. 그거 좋은 예시예요. 그래요? 아주 좋은 예시예요. 그거예요. 그 감성이에요. 그렇게 해서 연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의도한 것보다 사이즈가 커지는 것. 그렇게 설명하기 훨씬 낫겠네. 맞아요. 그거예요. 이 둘이 모이면은 그거 아주 가능하다예요. 특히나 이제 이완님은 사람 모으기가 좋고요. 네. 기련님은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에 뭔가 전문가나 뭔가 진짜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는 현업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섭외하기 좋고, 이완님은 그냥 사람 수로 그냥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거를 말씀드리자면 네. 이완님이 각오를 하면 기련님을 갖고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각오를 하고 그냥 기련님을 밑도 끝도 없이 갈구는 거야. 그냥 존나 갈구는 거야. 그냥 무호흡 펀치를 계속 갈기는 거야. 진짜 고무고무 하면서 다다다다다다 하면 돼. 전 그거 매우 추천해요. 상상이 돼버렸어. 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제가 기련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데 되게 성능 좋은 샌드백 냄새가 나서, 그러니까 봐봐요. 이 샌드백도 이제 그쵸. 탱커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토크할 때. 에? 탱커들도 느낌이 다른 게, 누군가는 맞고 으아 하는 애가 있고 맞고 또용 하면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그 또용 하고 튀어나오는 쪽이에요. 그쪽이에요. 약간 태극권도 가능하고 돌려치기도 가능하고 튕겨내기도 가능하고 약간 슬라임 같은 존재인 거죠. 맞네. 그래서 내가 맨날 기른이가 게이야 이럴 때 넌 게이 아니야? 막 이런 얘기했던, 또잉 서로 그 맞받아침이 되는 그거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완님이 그 평온한 상태로 그냥 각오하고 그냥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 케미의 단점. 할 거면 짧고 굵게 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는 길게 하는 순간 뇌절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한 거랑 다른 어떤 멘트들과 다른 리액션들이 나올 것 같아서 딱 한정된 시간에 빠바바바 하고 저 이제 그냥 끝내자. 그런 느낌. 알겠죠? 얍. 다음은 무탈. 탈님한테도 메시지가 오면 빠른 답변을 하는 편이에요. 맞아. 그 양반도 어쨌든 비즈니스 원저리를 했던 양반이기 때문에. 근데 무탈님하고 저도 서로가 서로에게 답변이 굉장히 빨라서 위원님 이거 몇 시에 뭐 있는데 하실래요? 그러면 전 뭐 하는지 묻지도 않아요. 근데 시간 될 것 같은데 좋아요 하고, 근데 그때 뭐예요? 이런 타입. 자, 여기는 이제 이와 무탈인데 네. 잠깐만, 여기 근데 아무탈님이랑 주로 같이 뭐 해봤어요? 사실 아무탈님이 만든 콘텐츠에 참여자로 많이 갔었고 그 외에 새로운 거는 안 해봤는데 최근에 배웠기도 했었고 이제 또 개인 방송도 하시니까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리스트업한 분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 왜 물어봤냐면, 뭘 같이 해봤냐에 대해서 저는 집중을 하는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론상 무한동력. 뭐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여기는 자, 우리 일을 한번 해볼 거야. 우리 이런 일을 이렇게 해보려고 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그래. 네 의견도 좋지만 나는 이것도 있는데 어떠냐 하면서 팅팅팅팅 하다 이만큼 쌓여가지고 오히려 시간만 나면은 무한으로 돌릴 수 있는 컨텐츠 덩어리예요. 그겁니다. 그거. 오히려 그래서 어떤 리액션을 요구하는 컨텐츠라기보다는 진짜 팟캐스트로 뽑으면 한 100편 나오지 않을까? 맞아요. 리액션을 요구하는 콘텐츠로 했을 때 전에 한번 얕짤 많은 캐릭터 이런 거 했을 때 맞아. 내가 무탈이 너무 힘들게 하긴 했어. 그래서 뭐 리액션보다는 그냥 진짜 읊조리는 정말 그냥 대화 수준의 높낮이가 너무 크지 않은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면 진짜 너무 많은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탈님이 오히려 기회가 오면 갑자기 이원이 뭐라고요? 할 거라고요? 한다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적극성을 따지면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딱 이제 톡 이렇게 받는 거는 이완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만 이제 따라락 이제 이 기어만 맞으면 이 추진력 어마무시할 것 같아요. 기어만 맞으면. 둘 다 직장인 경험 빡 해가지고 메시지 따락 하면 끝날 것 같긴 해. 만약에 정말 만약인데 이 둘과 함께 할 수 있는 제3, 제4의 멤버가 있다면 더더욱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맥스 4명. 맥스 4명. 그래서 둘이 뭔가 나름의 기획, 그러니까 특정 주제로 기획을 짜서 뭐 예를 들어 뭐 조조러들은 왜 막 몇 부가 명작이다 하는 거에 왜 이렇게 발작하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토크쇼 개념이구나. 그런 느낌으로 풀어나가면서 근데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이 기획이 갖춰져 있는 질문 리스트라던가 이때쯤엔 요거 진행하고 이때쯤엔 멘트 마무리하고 이거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 둘 다 서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네. 그런 거를 해보면 저는 매우 저는 이거 반응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반응이 괜찮다라는 거는 이제 뭐 진짜 아까 괜히 막 유튜브 얘기하다가 이제 뭐 떡상하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 노동력에 이 정도 반응이면 우리 이거 공장 해도 되지 않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래서 포맷화해서 돌리면 약간 이런 정도 느낌이구나. 그죠. 그렇게 해보시면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탈님은 그 정도예요. 아하. 가장 직장인들끼리 다운 이야기였어. 충격적이게도. 그렇긴 하네요. 그렇죠. 진짜 신기하다 이런 거 보면. 자, 다음은 김모잉. 모잉이가 요즘 아파가지고 요즘 걱정 중인데. 철원. 귀여운 애가 다쳤다는 얘기 들으면 슬퍼. 귀여워요? 아, 전 모잉이 진짜 귀엽다고 항상 얘기하는데. 아니, 가끔 버겁던데. 에? 영상에서도 마주친 몇 가지를 보면은 영상이 몇 가지 알고리즘에 떠서 보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하하호호 재밌게 보고 있다 하다가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포인트.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여기가 이와 모이인데 잠깐만, 아니 여기도 기련님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 이것 때문이기도 한데 봐봐요. 네. 예를 들어서 이와님이 그냥 오늘은 합방 못하겠다, 그냥 오늘 나 혼자 얘기하다 말아야지 하면서 혼자 가만히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 두들기는 게 모잉인 거예요. 갑자기 두들겨요. 이와씨 계세요? 저 좋은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자, 이거 어떠세요? 하면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모잉님 시점에서 그게 가능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좀 모잉님을 기다려보는 것도 오히려 그것도 나름의 재미일 것 같아요. 그냥 연락 하나 톡 던져놓고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신에 여기는 타율이 낮아요. 근데 타율이 낮다라는 이 표현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게 한 번 안타 나가면 안타가 홈런 같은 안타인 거지. 홈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3루타 느낌인 거죠. 한 번 나가면은 우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약간 그거 가능함. 그래서 여기는 약간 오히려 그냥 갯모애를 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갯모애. 아예 평소 모습과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면서 아예 이게 진짜 찐 순수 재미로 가도 좋고, 아니면 아예 그냥 너무 정돈된 모습이라 역겹다가 나와도 상관이 없고, 괜히 목소리 좋은 척 할 때 있잖아요. 어쨌든 모잉과 스푼 라디오를 하면 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가끔 방송에 부르면 애들 되게 가끔 싫어하거든요. 저도 잠깐만 놀래라. 그 언니 그 깜빡이는 켜야지. 놀래라. 저 그런 거 잘 안 켜요. 봐봐야 된다니까요. 저는 반대예요. 이완님을 반대한 뜻이 아니라 저는 이완님 같은 상태가 언제냐면 이때예요. 캠을 끄고 말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녹화를 해보기도 하고 녹음도 따로 해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여기서 이제 발성만 신경 써주면 달라집니다. 근데 저는 캠을 끄면 사람이 죽어 있어서 말을 안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캠을 이렇게 똥꼬쇼 하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맞아. 전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튼 여기는 이제 한 번 땅 치면은 세게 날아간다. 그리고 모잉이 먼저 두들기면 이제 접수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언제나 그 정도의 준비 느낌. 중이란다. 근데 대신에 이완님이 좀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쓸 수도 있겠다. 괜찮아요. 그런 것쯤이야. 무인 귀여우니까 정신적인 거 좀 써도 돼. 다음은 와르도 금빨간 페드로라오타쿠. 이와 와르도군. 근데 너무 정직하게 나왔다. 해줄 말이 너무 왜요? 정직하게 나왔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그죠? 서울에 그냥 한강이에요. 어딜 가든 보이고 그걸로 인해 그게 생활이 되는. 너무 정직하게 나왔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숨어. 환경 조성이 완벽한 상태. 그래서 이완님은 가서 청수줄만 붙잡고 놀면 됨. 대신에 그건 있음. 이것 때문에 그런데 서로가 의도한 대로 가면 좋긴 하겠는데 조금만 뒤틀리면은 둘 중 하나가 기가 빨림. 그러니까 기획된 의도대로 가면 상관없는데 그거 조금만 빗나가면 그건 둘 중 하나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이게 힘들어 한다가 물리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 당황스러우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경우 그거 상당히 좀 그렇거든. 제가 자주 도쿠니한테 그렇게 만들어서 미안하긴 해요. 그래서 도쿠니 유튜브에 좀 제가 가끔 많이 잘려요. 근데 이해해요. 네. 이해해요. 매콤하긴 했어. 매콤해서? 예, 뭐 예를 들면 택티컬 닭장 이런 드립 쳤다가. 택티컬 닭장? 예, 닭장 냄새 난다에 그 닭장 드립 치다가 제가 택티컬 닭장이라고 막 제 스스로 그렇게 도쿠니가 이제 그런 말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근데 정확히 뭔 뜻이에요? 보통 택티컬은 전술적인 걸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왜 닭장이 되고 그게 뭐가 발언 수위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사실 그 닭장 표현이 그 동인지에서 나온 되게 나쁜 표현이거든요. 아하.
그런 느낌이구나. 예, 여기서 제가 더 설명하면 방송이 터질 것 같아서 말은 못하고. 예, 근데 제가 약간 저를 자꾸 이모라고 놀리니까 그 뒤에 갑자기 이모 연기를 하는 타이밍에 택티컬 닭장이라는 되도 않는 드립을 쳤다가 상당히 많이 괴롭힌 심한 표현을 좀 했었다. 그래서 자제 중이에요. 자제 중이에요. 아 근데 이완님이 그 나이로 공격을 많이 당해요? 네. 왜요? 응? 이모라고. 아니 근데 이거 스트리머들 다 알 텐데 이제 30대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알죠. 다들 알죠. 하지만 알지만 놀리고 싶은 게 사람의 심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방은 다 알고 놀려요. 그래서 저도 알고 받아주면서 역공격을 하죠. 저희 방의 그래요. 대부분은 제가 역돌해서 애들이 미안하다 하니까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드립을 치니까 당황했던 거죠. 도kun이 그럴 수 있어요. 저희가 자중해야죠. 자 이제 하우카우 졌어 누나 이완이 하우카우인데 아씨 조토피아 몇 번 가봤어요? 저요? 네. 좀 갔죠? 뭐 한 3-4번 생각해도 돼요? 한 세 번 가지 않았나? 근데 이 조토피아를 왜 예시를 드냐면 그러니까 하우카우라는 사람이 어필하는 되게 주요 수단이란 말이죠. 조토피아라는 그쵸? 게. 네. 근데 그런 수단인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하우카우가 제시하는 어떤 컨텐츠의 라인업을 꽤나 많은 범위를 수용할 수 있는 게 이완님 같아서 다른 것도 여러 번 찍어 먹어도 상관없고 다른 거를 아예 새로운 걸 던져도 요 정도면 뭐 매콤하긴 하네 존나 맵진 않은걸 뭐 이러면서 충분히 뭔가 몸 담글 수 있는 그런 느낌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어찌 보면 이제 다른 기회들 그리고 또 하우카우님과 함께 하면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정말 일스럽게 컨텐츠를 한다면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아무탈님 같은 경우는 서로의 결이 맞아 있고 서로의 직장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데 힘들진 않겠다였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근데 정말 일로서 컨텐츠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요. 그쪽이에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일을 만들어보고 컨텐츠를 새롭게 뭔가 기획을 하려고 할 때 이분과 같이 뭔가 이제 한두 마디 나눠보면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 신기하다. 소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카님이 긁힌다고? 장르가 다르니까 그렇지. 그쵸. 장르가 다르면 힘들죠. 저기 지우토피아 가면은 사실 그렇잖아. 여자애들 메인이잖아. 내가 지우토피아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남성들밖에 없을걸? 야 당연히 내가 더 긁지. 와 남자들밖에 없는데 뭘 표현하지? 내가 표현할 게 많구나. 생각보다 많죠. 저는 그 BL 관련된 것 중에 가장 제가 충격적이었던 그 장르가 뭐냐면 네. 그 멸공떡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멸치공격 떡대수비. 와, 그거 메이저죠. 아니 그게 전 몰랐으니까. 근데 처음 듣고 관련된 뭐 수위가 낮은 짤부터 시작해서 높은 짤까지 의도치 않게 보게 됐는데 도대체 여긴 뭐 하는 장르야 하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정말 탐구심에 의해서 한번 봤는데 와 힘들더라. 와 진짜 힘들더라.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메이저예요. 메이저예요? 메이저예요. 좀 그래? 왜냐면 여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모든 것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 이상으로 많고 인간이 아니어도 조타파도 꽤 많기 때문에 좀 많이 다릅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 BL 많이 봤다고 말 잘 못해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설명할 때 오래 걸려요. 그쵸. 설명할 때 오래 걸려. 이해를 바랄 수 없는 영역이라서. 저도 어디 가서 갑자기 돈 박는 게 나오면 어디까지 했음? 이러면서 저도 막 갑자기 막 발동 걸리거든요. 그때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 안 돼. 맞아. 안 그냥 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갑자기 궁금해하는 사람 나타나면 이제 일로 와서 앉아봐라 개쩌는 얘기해줄게 하면서 해야지 뭐. 그쵸. 자 여기는 이와 저고요. 통깡이 감사한 친구 중 하나거든요. 어떤 의미로요? 저를 아줌마라고 긁게 만들어서 저의 이미지 메이킹에 크게 이바지해준 친구고 이 칭찬가 아니라 방송적으로 이 사람의 특징을 콕 집어서 그걸로 잘 긁어주고 그리고 저의 이미지 메이킹에 그렇게 큰 도움을 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친구 중 하나고 얘가 저를 놀릴 때 너무 귀엽다. 그럴 수 있지. 벌써부터 그려진다. 통깡님, 그러니까 이완님이 한번 이제 야랄쇼 한번 하고 이제 통깡님이 그거 듣다 못해서 이제 그라데이션 분노하다가 마지막에 이 아줌마야! 이거 하는 거 그냥 들려온다. 꼬맹이야! 그런 느낌이다. 패턴입니다. 네.
저 솔직히 이거 이렇게 깔리고 나서 느낀 점은 그냥 서로가 서로를 찌르는 게 낫겠어요. 이게 이렇게 막 튕기고 막 서로 맞고 막 이렇게 막 겨루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푹푹 찌르면서 그냥 누가 먼저 피 다 쏟는지 한번 보자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여기는 변수 덩어리예요. 조합이 나온 카드들이. 너무 변수 덩어리야. 둘 다요? 예, 특히 너무 또라이진 나오기 너무 좋아요. 오프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닝을 해. 근데 엔딩은 뭐함? 아니 이게 에?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또라이짓들이 되게 좋은 유튜브 각 중 하나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서로 계속 이제 촉촉촉 하는 게. 그래서 내가 좋다고 하나? 뭐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줌마라고 하는 거 좋았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찌를 거면 확실하게 찔러주니까. 맞죠. 그게 낫지. 차라리 리액션 나오게 찌르는 게 낫지. 그쵸. 자, 다음은 히로. 저보다 이쁜 분이십니다. 남자분인데요. 제가 아는 히로님인가? 이분 범이용 맞죠? 네. 가슴 크죠? 네. 페나트로 가슴으로 걸어다니는 짤 나오는 그분 맞아요. 그것도 뭔 소리예요? 가슴으로 걸어댕겨요? 어미로님 페나트 짤 중에 그 얼굴보다 가슴이 커서 가슴으로 걸어다니는 짤 있어요. 뭐 Z급 정도 돼요? 땅바닥에 질질 끌고 댕겨요? 아니요, 끌고 다니기 아니라 몸이 없어요. What the fucking asshole? 와우! 이게 뭔 소리야? 익숙한 닉네임인데 타로 봤던 분이겠다. 기억이 나. 그래요? 연락드려요. 또 보실 것 같은데. 좀 저도 이제 디스코드 메시지만 일단 1차로 확인한 거라 어지러지래요. 검색을 해서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닉네임 바꿔놓으신 분들. 맞아요. 아니면은 띄어쓰기 들어간 분들. 그런 분들 검색이 잘 안 돼갖고. 어미로님 괜찮죠. 히로님은 내가 괴롭히기 좀 미안해. 왜냐면 주변에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괴롭히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칠 게 아니면 안 괴롭히는 게 맞아. 원래 탱커예요? 그런 느낌인가? 일단은 이와 엄히로. 야, 근데 여기는 합방 횟수가 어느 정도 돼요? 여태까지? 어느 정도예요? 사실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지금의 방송의 모습이 되기 전부터 알던 사이예요. 저도 그분의 그전을 알고 그분도 저희 그전을 알아요. 정말 고대 지인이구나. 근데 그때는 합방 거의 없었고 요즘 하고 있는 중. 그러니까 제가 이거 물어본 게 얘랑 얘 때문인데 서로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데 그런 모먼트 있잖아요. 1년 만에 만나도 아무렇지 않은 인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먼트를 느껴서 물어본 거예요. 합방을 얼마나 해보셨냐. 그래서 맞아요. 여기는 굳이 연락하고 굳이 만나서 굳이 놀고 막 합방을 해야 돼. 그런 느낌은 아니야. 할 거 없냐? 할까? 그래?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케미를 논하기보다는 언제나 만나면 반가운 무언가예요. 원래 서로 즐기고 원래 서로의 모습을 알고 있다고 하시니 차라리 낫지.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 맞아요. 또 이제 얘가 그나마 이제 그걸 좀 뒷받침해주는 카드인데 얘가 그나마 이제 뭔가 행복감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게 또 과거에 나와준 건데 충분히 과거에 느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 부담 없는 타입인 거구나. 부담도 없고 스트레스 받기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히로님의 개인적인 거, 이완님의 좀 뭔가 대외적인 거. 여기는 내면 여기는 외면, 껍데기와 소갈맹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는 있지. 근데 그거는 개개인의 사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껍데기는 보이시애고 저기는 내면은 여성스러워서 그건 그러네. 오 마이 갓!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맞네. 저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보다 더 언니 같은 사람이에요. 언니 같다고요? 네. 진짜예요? 제가 더 터프할걸요? 애견남을 넘어서 테토녀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만나도 상관없으니 그냥 연락이 되면 만날 수 있다면 같이 뭘 할 수 있다면 해도 상관없다. 종류 상관없이. 좋다. 물론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방방바 해주세요. 방방바. 히로님 최고지. 자, 다음은 류채경. 또 귀여워요. 귀여운 걸 약간 미니미 모으는 거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네. 그죠. 귀여운 사람 좀 많죠. 솔직히 하우카우도 모델링 귀엽잖아. 예. 근데 상상이 안 간다. 그래요. 저의 귀여움의 기준이 무너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캐릭터만 보면 귀엽죠. 저도 그건 동의해요. 근데 하카님이 이제 언급한 무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안 덮여지는 느낌. 채경이. 아니. 자, 이완님, 류채경님. 네. 여기는 빨대 꼽읍시다. 채경님한테.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게 뭐냐면
그 은둔 고수의 느낌이 나요. 엄청 알려지지 않은 고수인 거지. 최경이 고수죠. 유명세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뭔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그 뭔가 특급 노하우, 상급 노하우들이 좀 많아 보여. 그래서 그냥 빨대 2만 원 꽂고 그냥 쭈압 하는 좀 그게 사실 그게 끝이에요. 너무 미안한데 왜 미안하면 아니 난 그래도 사이즈가 큰데 쟤는 사이즈도 작은데 빨게 아니야. 우와, 야 잠깐만. 이해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지만 빨대는 2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하나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어느 정도 추진력이 좋은 편이에요. 추진력 엄청 좋죠. 추진력 좋고 그리고 이제 차라리 여기는 그러니까 기획 단계라는 말보다는 차라리 그냥 목적을 하나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야 현황 고 이게 차라리 나아요. 여기는 우리 어떤 게임 이렇게 할 건데 어때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황 고 오케이 고 하면서 그냥 현황 해버림. 그게 훨씬 나은 조합. 있었네. 그러네. 얘들아 목요일이네. 전화해볼까? 전화고 컨텐츠 바로 나옴. 아 진짜로? 서로 토크만 했는데 그냥 끝났어요. 편집해도 될 것 같아. 아 리얼? 아 각이 나왔음? 제가 까먹지만 않으면 편집자님한테 드릴 듯. 아 진짜로. 자 다음 마리모. 마리모님 사실 어미로님, 류채경님, 마리모님, 디아나님은 지금 TRPG 컨텐츠를 같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좀 엮여 있어요. 마리모님도 꽤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이고 합방이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TRPG로 같이 하게 됐다. 그래서 좀 캐릭터 연기 같은 거 하면서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이고 어미로님이 NPC 그다음에 스토리 진행, 채경이가 그 수영에서 탈북한 사이비 종교 역해 마리모님이 완전 멘탈 약한 그 약간 메네라 여자애 그리고 그 다음에 볼 디아나가 이제 그 몽골인과 함께 다니는 이혼 전문 사설 탐정 그리고 제 캐릭터가 그 모두를 엮을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 그들과 함께 수업을 했던 교수입니다. 신기하죠 조합이? 아니 난 몽골인이 되게 폭력적이다. 다른 거는 그냥 그래 뭐 설정상 그럴 수 있지. 근데 몽골인이랑 함께 다니는 사설 탐정은 뭐냐고. 그럼 이제 뒤에다가 조수를 몽골인으로 두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말을 좀 할 줄 아는 몽골인 조수인 건데 최근에 지하철역으로 이제 입사했기 때문에 평일엔 같이 못 다니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TRPG 하면 몇 시간 정도예요? 한 번 진행하면? 6시간 정도 하는데 저는 더 오래 걸렸을 때는 역가님이랑도 TRPG 했을 때는 5부작에 되게 오래 했었어요. 한 번 할 때 6, 7시간씩 하기도 하고 5부작이 또 가능하구나. 짧게 하는 것도 있고 길게 하는 것도 있다. 그것도 은근 시간 잘 가겠다. 서로 막 이것저것 하기 바빠갖고. 재밌어요. 기련이랑도 했었는데 그때 모잉이, 기련이, 독타님, 저하고 역가님이 그 메인 스토리에서 했는데 기련이가 그거 나이 어린 도련님 부자 그리고 제가 그 도련님의 집사. 이상의 느낌. 의의. 마리모님 할 건데 이와 마리모. 여기는 마리모님의 방송이 어떤 건지는 몰라요 제가. 근데 지금 사실 한 줄 요약이 가능하거든요. 뭐예요? 만회를 외치면 재밌어질 거예요. 끝이야. 봉인 해제하면 돼요. 마리모의 머리에 이거를 딸깍 여는 순간 거기가 재밌어질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화님이 갖춰야 하는 마인드는 그래도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거 받아주기 바쁠 것 같아요. 우와, 야.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다. 아니 왜냐면 저도 마리모님이랑 그렇게 방송 자주 해보진 않았어가지고. 사람마다 각성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 각성 타이밍을 한번 마주하게 되면 그걸 잘 이용하면 이 둘은 상당히 재밌는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취향을 서로 공유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미리 미안해 마리모야. 아니 뭐 굳이 뭐 본인의 농담이에요. 취향보다는 뭐 이제 뭐 뭔가 교집합스러운 취향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은 디아나. 폭풍 튼 친구죠. 그리고 제가 자주 놀려요. 이와 디아나. 네. 저 시청자분들 디아나님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난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시청자들 입장으로. 저기 지금 디아나 얼루광이라고 하는 애가 저쪽 방송도 봐요. 그러네. 아저씨 닉네임이 있네. 그 아저씨 나 물어볼 게 있어요. 혹시 디아나님이 승부욕
승부욕과 어떤 꼰대질에 능하는가요? 아? 승부욕과 꼰대질에 능한 그런 사람일까요? 능해요? 일단 여기서 저는 이제 해줄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왜요? 디아나님이랑 롤하면 좆될 것 같아요. 아! 인정. 키보드 부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꼰대가 막 엄청 있거나 한 게 아닌데 승부욕이 발생됐을 때 옆을 보기 힘들어하는 친구예요. 제가 같이 협업처럼 그 같이 노래 부르는 그 버토가 콘텐츠 할 때 이게 자기는 잘해야 되니까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까 가끔 넘어져요. 근데 넘어질 때 너무 서럽게 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 잘못이란 듯이.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너무 힘들어하지 마 막 이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승부욕이 진짜 세고 센 만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그냥 하는 컨텐츠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승부욕 때문에 그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롤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긴다라는 그 승리라는 것을 쟁취하여야 좀 더 게임이 진행되는 무언가라면. 그러니까 단순히 일상적인 예를 들어 보면 이제 마크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스타듀밸리라던가 아니면 동물의 숲이라던가 그런 것처럼 뭔가 일상적인 게임이면 그럼 뭐 상관없겠네요. 근데 이겨야 한다라는 게 붙으면 그때부터는 뭔가 좀 무섭다예요. 네. 사실 같이 나온 이 중앙의 카드들도 하필이면 파워데빌 나와줘가지고 이거 변수 발생하기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를 하려다가 더 넘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조합은 차라리 힘을 다 빼야 돼. 힘을 다 빼고 그냥 하고서 해볼까?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걸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진짜 즐겜 모드로 할 수 있는 걸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거. 즐겜 모드. 찐으로 즐겜 모드. 다음은 친동생. 네, 제 친동생 여동생이고요. 가끔 방송에 나와서 저를 팩트로 후려칩니다. 그래서 저도 팩트로 후려쳐요. 친동생은 어쩌다 보게 됐어요? 에? 어쩌다 이 타로 목록에다 넣을 생각을 했어요? 왠지 너무 재밌을 것 같을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 친동생이랑 저랑 방송에서 말할 때 서로 멘트 치고 티키타카를 되게 많이 하는데 평소에도 그래요. 그리고 일단 제가 동생을 좀 귀찮게 많이 하거든요. 귀찮게? 네, 근데 또 동생 착해서 잘 받아주고 가끔 동생도 멘트를 세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그냥 같이 세게 하고 끝내요. 싸운 적이 거의 없는 자매예요. 그리고 싸우지 않는 이유는 서로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자극 차단이네.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잔잔하게 잘 지내는데 장난을 치거나 대화를 할 때 서로가 서로를 잘 이제 칭챙챙챙챙 잘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근데 그게 방송에서 가끔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고 하니까 이번엔 좀 타로의 스트리머는 아니지만 방송에 나온 애니 봐도 되겠다. 근데요 여동생 카드가 이게 나왔네. 아이씨 잠깐만. 여동생분이랑 뭘 같이 자주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제가 하자고 찔러도 안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전 그러면 다행이라고 볼 건데 왜냐면 얘랑 얘가 나오고 그거 가지고 동생분이 이게 나오면 전 해줄 말이 어차피 시켜서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예요. 맞아요. 나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감이 높은 상황인데 걷다 대고 뭘 하라고? 예요. 맞아요. 왜 귀찮은 일 만들어라는 그쪽이라서 저는 뭐 캠이라고 따지기보다는 그냥 이미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거 두 개 보고 지금 계속 그냥 말 안 들을 텐데 뭔 케미를 보지? 약간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져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와 불탄다. 언니가 맞아요. 탄다. 와 탄 냄새 난다. 와 고긴가?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고 와서 야 나 탔어 이러면은 동생이 나 디코 중이야 이러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생이 저한테 나 회사에서 탔어 이러면 그래 들어주다가 야 나 잠깐 자전거 타면서 들어도 되냐? 그래도 돼. 아니 뭐 그 정도면 뭐 그런 느낌인가 보네요. 똑같나 보네요. 이게 똑같을 수가 있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뭐 타로분 오해하지 말자. 자, 근데 아무튼 여동생분은 오히려 서로가 건들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고요. 어차피 말해봤자 안 될 거라는 느낌 매우 크고요. 어쩌다가 마주치면 그냥 정말 우연같이 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우연같이. 우연같이. 그렇게 하시길 다행이다. 바랍니다. 팝콘 광고 우연같이 내가 장염에 걸려서 나 대신 팝콘 먹어줘가지고 다행이네. 그럴 때 같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생의 방송 데뷔를 기대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말한다고 해서 할 친구가 아닙니다. 이걸 나를 등이 없고 하는구나. 그래요. 근데 맞아, 진짜 맞아. 방송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 계기가 필요해. 자 이제 연애 얘기하면 끝입니다. 왔다! 대망의 연애 얘기. 근데 연애 얘기하기 전에 저희 벌써 2시간 40분이 됐다. 뭐 받길래 그래요? 스밍님 보는
초롱이님 영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 또 그 세상 부정당한 그거구나. 치믹은 누나예요. 누나죠? 저야 나보다 애견력이 넘치시는데 당연히 언니지. 그렇게 믿어야만 아니야. 해요, 저는. 음. 세상이 무너졌었죠. 근데 저도 무너지게 해드릴 수 있는데. 왜요? 응? 뭐가요? 궁금하세요? 어떡해요? 뭔데요? 왜요? 진짜 궁금하세요? 네. 아, 왜? 아, 씨발. 아, 놀라. 아, 씨발. 아, 씨발. 와, 씨발. 와, 뭐야? 네, 다시 들려드려요? 아, 나 지금 못 들어. 얘들아, 나 못 들. 와, 야, 우와. 와, 씨발. 와. 우와. 잠깐만. 소름 돋아. 잠깐만. 소름 돋아. 씨발해. 어떡하면 좋아. 못 들을 때 여러분들만 들어요. 제가 왜 꺼요? 아니, 그만. 아니, 씨발,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왜, 씨발, 이게 뭐단가, 야, 따매, 씨발에, 마하바냐, 바람에다, 지금, 관자자보, 상신, 바람에다, 제일 중요한 요거, 최고의 사례자, 작품, 공부자, 상처, 지금, 무슨, 뭐지, 옆부여시, 사례자, 작품, 유구수, 사례지, 옆부여시, 돌아오시죠? 화면 좀 보실래요? 아우, 씨뽕만 거, 놀래. 아니, 화면을, 아니. 아, 놀라더라고요. 빨리 바꿔. 아니, 빨리 돌아와, 빨리. 나 저 버추얼 바뀔 때까지 안 낄 거야. 아 너무 즐겁다 이 반응. 너무 좋다. 이거지. 예전에 통깡이님도 비슷한 짓을 했어요, 저한테. 은하로? 그렇지. 예, 그 버전의 느낌으로 허접 이러길래 그렇지. 이어폰도 갖다 던질 뻔했죠. 그래요. 진짜. 저도 있답니다 사실.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이에요. 이해. 음. 이화님 연애 얘기할 건데. 네. 이거 듣고 나서 자, 연애 지금까지- 얘기하려니까. 예, 연애 못하는 사유 두 번째 들으신 거예요. 질문할 게 있습니다, 일단. 네. 이상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만날 때마다 쭉쭉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정적인 남자가 좋습니다. 그치요? 그리고 저보다 똑똑하신 분을 좋아합니다. 알겠어요. 허들은 높지 않은데 조건이 빡센 느낌이죠. 아니에요. 뭐 그 정도면 괜찮은 편에 속해요. 아 그래요? 얼굴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 말로는 그러는데. 가정적인 남자. 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이 표현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실상. 아 맞아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 뭔가 좀 이제 의지가 가능한 사람이 될 텐데 이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마침 또 The Star가 떠가지고 근데 일단 현실로 돌아와야겠죠, 이화님이. 그런 사람을 네. 만나기에는 힘든 건 사실이라서 만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저는 그래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 때문인데 일하다가 만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세요. 무슨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랑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다가 일과 관련된 사람과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절대 저버리지 말고 같이 이성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다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남자가 있는 자리 다 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남자가 있는 자리라고 했지만 지금 연애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성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죠. 네. 딱 봐도 불알탈불착 된 인간들 만나지 말고. 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 필요하고. 그래서 이성으로 느껴질 만한 누군가가 있는 자리라면 다 참석해서 나를 어필해 달라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건데 요거는 이화님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하냐라고 했을 때 좀 더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 대놓고 뭐 여우짓해라 뭐 애견녀가 되어서 막 분내를 풀풀 풍겨라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냥 정말 이성 대 이성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플러팅 멘트가 됐든 본인이 먼저 이렇게 분내를 풍기기 이전에 여자로서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만남을 위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꾸미는 게 될 수도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패션이 될 수도 있고 꾸미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하는 어떤 방식 말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좋네. 조졌네 이러고 있네. 아니요, 그러니까 불가능은 아니에요. 아 그렇겠죠. 이완님도 수요가 있을 거라니까요. 그렇겠죠. 못 믿는 눈치야. 있다니까요. 이완님도 수요가. 그러니까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이완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일 가능성 또한 높아요. 가정적이다, 똑똑하다의 개념을 가진 사람이 떼굴떼굴 굴러와서 이완님을 좋아하기에는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 그쵸.
어렵다는 이 표현도 그냥 확률이 낮은 거지 있을 수는 있어요. 항상 말하지만 예외라는 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남자가 있는 자리에 다 가봐라 라고 표현을 한 거고 거기다가 네. 추가를 해서 좀 더 이제 정말 여성적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봐라까지 말씀드린 건데 음나놓고 행세를 해라. 네, 가까울 수 있겠네. 예.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핵심이 하나 있어요.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만나는 이 뜻의 반대는 뭐예요? 지금 내 주위에 남자 꼬라지가 고여있다예요. 여기다가 맑은 물을 부어야 되는데 똑같은 형태의 남자들만 부으면은 이거는 그냥 원래 먹던 맛. 그래, 니들은 원래 그렇지 뭐. 하하하하. 뭔 연애야 니들이랑. 하겠냐?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청정수의 느낌의 남자가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순간부터 이게 좀 힘든 거지.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면 그 이완님이랑 비슷한 업계에 계신 분이 아니라 갑자기 진짜 영상 쪽 PD님을 만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에. 아예 영역을 벗어나버리고. 아니면 아예 이제 또 어디가 좋을까? 고깃집 사장님! 갑자기 고깃집 사장님 만나봐. 느낌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 점주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짜 뭐 간판 만드는 사람 아니면 목수 막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그런 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범위에 있는 남자들, 다양한 범주에 있는 남자들을 계속 넣어가지고 이제 그 물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부어가지고 그걸 토대로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이제 얘로 가는 건데 그리고 이제 얘랑 같이 말씀드리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완님의 장점이 뭐냐? 남자들을 마주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예요. 그쵸. 마주는 할 수 있죠. 그게 엄청난 장점이에요. 연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중 하나는 남자를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굳이 남자 만나서 뭐하냐. 오히려 남자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만나면 어버버벅 하는 애들. 근데 내가 그거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인 수준인데. 그렇죠. 그렇게 익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주할 수 있다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기회가 많아요. 남자 만나는 거 굳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만나봤자 뭐 잘 해봐야 밥 먹고 PC방을 가든지 게임 얘기나 하든지 하겠죠. 커피숍 가서. 그것 또한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익숙함을 만들어야 그 문도 열리는 거예요. 호감이 되고 애정이 되고 연애가 되고 그 익숙함부터 만들어야 돼. 근데 그 익숙한 남자들의 그 종류를 바꿔야 된다고. 종류를 바꾸라. 방금 말한 PC방은 오히려 좋은 예시가 아닌 거지. 그렇네요. 이미 뻔하니까. 이완님 주위에는 야 밥 먹고 PC방 고가 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PC방? 나 요즘 게임 안 하는데? 뭐 요즘 뭐 재밌는 게임 있어? 이렇게 막 무덤덤하고 막 이렇게 딱히 감흥이 없는 인간들한테 굳이 PC방 가져가면 뭐 별로 없겠죠?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밥 먹고 PC방 가져 그러면 아유, 안 가. 뭐라 가. 차라리 카페 가자 그래요, 저도. 가서 그냥, 뭐 하고 사는데, 야, 차 한잔 하면서 노가리나 가자. 막 이런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실수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외모가 좀 애매해요. 되게 애매하단 왜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목구비는 커요. 근데 도화지가 작살났어요. 그 얘기는 다 해요. 지금 안경 쓴 것도 지금 안경 벗으면 이게 눈 가로 길이가 엄청 길어요. 제가 봐도 길어요. 그 안경 썼는데도 커요, 사실. 근데 제 머리가 그 군대 베레모로 62호 정도 되거든요. 이제 군필들은 굳이 들었어야 됐을까요, 제가 그걸?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종이띠 드립 치는 거랑 군모 사이즈랑 제가 상상이 가버리잖아요? 봐봐요. 개 큰 애 그러잖아요. 왜냐면 60호 이상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군 생활하다가. 머리 낑기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훈련소에서 놀랬죠. 뭐야,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이것도 안 맞아? 보급하다가 야, 저 뭐 몇 호 있냐? 이러면서 그거 그대로 갖고 오고. 훈련소에서 베레모 못 받을 뻔했어. 자, 아무튼. 근데 그렇게 애매한데, 그러면서 저한테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야, 넌 딱 봐도 애니 존나 보게 생겼다. 너 여친 없지? 이런 경우 전 진짜 많았죠. 제가 살면서. 진짜 겉만 보고 이제 판단을 했으니까. 그럴 것 같대. 근데 저도 이해는 가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했던 행동들 또한 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대신에 저는 그게 있죠.
편안해 보이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기도 했고, 그 와중에 고민 상담하는 걸 좋아하니 여자들을 많이 상대한 적도 많고, 그 와중에 또 세월이 흘러서 타로 만졌다가 타로 만진다는 소식과 함께 여자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연애 못하는 줄 알죠. 근데 저는 사실 20대 이후에 공백이 군대 가기 전 빼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공백이 1년 반 빼고는 다 연애했어요. 그냥 이 얘기하면 갑자기 부들부들해. 네가 어떻게? 하면서 하긴 했지. 근데 부들부들한 게 아니라 대단한 건데. 저도 노력을 되게 열심히 하긴 했지만 이게 그래서 매번 얘기해요. 못 만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야 나도 하는데 니라도 못하겠냐 그 말이 아니라 방법이 다 서로 다르거든요.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달라서 쓸 수 있는 능력치가 따로 있는데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자꾸 그냥 껍데기로 가고 그냥 어떤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도 된다니까. 그렇게 안 가도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맛있는 걸 같이 먹게 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로 좀 더 진입장벽을 낮추고 거기서 나누는 대화들이 어찌 보면 이제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카드나 뭐 얘기 듣는 거 좋아하니까 뭐 고민 있으면 얘기해봐. 히히 하면서 그냥 몇 시간이고 들어주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각자의 장점을 쓰면 되는데 이완님도 똑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뭔가 뭐 보이시하다 어쩌고 뭐 털털할 수 있다. 뭐 여성적인 매력이 없을 수도 있다. 사실 그것 또한 장점 중 하나예요. 왜냐면 남자들이 이완님을 볼 때 진짜 존나 나쁘게 얘기하면 만만한 거고 진짜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은 굳이 막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느낌이구나. 정말 친구처럼 지내다가 마음에 들면 접근을 할 수 있겠구나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이 이제 여자들 만날 때 이제 이렇게 해서 꼬셔야겠고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꿈이든 아니면 뭐 진짜 돈을 쓰든 시간을 쓰든 막 어떤 이런 행동들이 추가가 되는데 오히려 이원희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친구로 만났다가 사람 괜찮네 이렇게 하고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되게 확신하는 편이에요. 이원희를 볼 때 그것 또한 장점이에요. 왜냐면 그 시간과 어떤 노력들을 압축시킬 수 있거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다가오면 제가 반감이 커요. 왜 그럴까? 일단 저는 맛집도 좋아하지 않고요. 찾아가는 거. 찾아가는 거 싫어하고. 치근덕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치근덕대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꾸미고 와서 본인 어필을 너무 열심히 하면 오히려 또 반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한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돼. 근데 좀 더 후줄근해 보일 수 있어요. 뭔가 그냥 너무 날 것이고. 근데 그것조차도 되게 편안하게 그냥 이해하고 만날 수 있는 태도만 되면 이완님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 저기 저 여의도 상가 근처 돌아다니면 저기 사원증 꽂아놓고 그냥 곱창 존나 구워 먹으면서 야 이거 부장 개새끼 오히려 그 인간들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 농담이 아니야. 그냥 골목배기 그냥 뭐 노포 같은데 씨발 아무도 뭐 네이버 맛집이고 인스타 맛집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동네 맛집 같은데 막 진짜 아저씨 그 셀러리맨들 막 그냥 둘러 앉아서 그냥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국일 수 있다고 진짜로. 왜냐면 그 허리허식이 없거든. 그냥 지들끼리만 놀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그거 끝이야. 채팅창에 똑똑함 가정적일 수도 있음. 아 진짜예요. 와 생각지도 못했어. 남자들이 오히려 그런 과정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걸 확신을 받으면 꽤나 호감 사기 좋을지도 몰라요. 이건 진짜 철저히 남자 입장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남자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꼬시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꼬시려고. 지금 이완희 같은 경우는 그게 스킵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럼 우리는 그러면... 눈가를 여기다 뒀다가 지금 어깨까지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밥 한번 같이 드실까요? 편한 데서 이완님이 편한 데서 저 집 근처에서 먹고 싶다. 그거 맞춰주는 사람이랑 만나면 돼. 멀리 가기 싫다. 굳이 찾아가는 맛집 싫다. 그냥 집 근처에 괜찮은 데 있다. 저는 거기 가서 먹고 싶다. 근데 그거 들어주는 사람이면 그러면 이완님은 움직일 수 있죠. 이 마음이. 그걸 알아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뭐 이렇게 막 인스타 맛집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동네 맛있는 삼겹살집이 있는데 가서 먹을래요. 이거를 동의하는 남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이완님은 꽤나 움직일 수 있죠. 그렇다니까요? 신기하다. 오히려 허들을 낮추는 게 될 수 있구나. 많이 낮춰진 거죠. 왜냐면 전 주변에서 허들 높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높대요? 사람들이? 일단 외견에서 말 걸기 힘들고. 외계요? 외견. 이 껍데기로 봤을 때? 외견에서 말을 걸기 힘들고 말을 걸었을 때 그 약간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처음 만날 때 되게 좀 무서운 인상이래요. 전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절 아는 사람들은 얘 너무 심연이라 아, 두렵다. 이해도 돼요. 이 그것도 이해돼요. 세계로 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뭔 느낌인지 압니다. 내가 첫인상 내 연애 관심은 있진 않는데 뭐 내가 첫인상이 좀 어때? 이러고 물어보면 대부분 무섭다, 세 보인다, 말 걸기 힘들다. 그러면 그 다음을 첫인상을 지나면 입만 열면 깬다, 심연이다, 어렵다. 저는 오히려 또 반대였어. 전 이화님 첫인상 와 술 먹고 싶다. 아, 진짜요 저는 진짜로 술 한잔하면 재밌겠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어허. 제 첫인상은 그래요. 받아들인 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렇죠. 대부분 첫인상 무섭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무섭다에 대해서는 이제 T존 때문에 그래요. 이화님이 가지고 있는 여기 T존. 강하긴 해요. 그 눈매가 부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 눈매가 있어서 근데 그거는 교정하는 법이 있죠. 굳이 교정을 해야 될까요? 전 사실 첫인상이 센 느낌 사실 싫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오히려 방어할 수 있으니까. 네. 사전에 무언가 걸러내기 너무 편하다. 그쵸. 내가 말을 하고 싶지 않을 때 누군가 나에게 쉽사리 말을 못 건다면 난 너무 편하다. 그날 하루가. 그렇죠. 에너지를 덜 쓰니까. 오해를 살 수는 있죠. 왜냐면 제가 피곤해서 앉아 있어도 쟤 화나 있나 봐. 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자주 받긴 하죠. 그냥 쳐다봤는데 쟤가 나 째려봐. 이런 경우. 아니면 엘리베이터도 내려서 여자애들이 인사를 해줬는데 꼬맹이들이 인사를 해주면서 내가 그래서 인사를 해줬더니 죄송해요 남잔 줄 알았어요 라고 피한다던가. Holy fucking shit. 쓸 수 있죠.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그런 얘기 듣죠. 오프라인 행사에 제가 나갔었다. 나를 누군가 봤다. 쟤 왜 이렇게 표독하냐. 이해합니다. 전 이해해요. 아마 멍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99%. 저도 일에 집중하고 있는 표정하면 사람들이 되게 왜 이렇게 처졌냐,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화났냐 그래요. 저도 집중하고 있으면. 저 집중하면 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 되게 인상 써요. 여기가 좁아져요? 살짝 좁아지고 그리고 그 멍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살짝 인상이 써져요. 그건 좀 다른 의미로 거울 보면서 약간 표정 쓰는 법을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뭐 많이 걸러지니까 괜찮을 수도 있어요. 굳이 아직 필요하진 않은 듯. 온화한 인상으로 간다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그 교정이라는 표현은 뭔가 시술적인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쵸 그런 거 아니죠. 뭐 다른 걸로 이제 좀 뭐 칠을 하든 아니면 라인을 좀 바꿔보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도는 해보셨으면 좋겠다 인 거죠. T존이 세면은 눈썹 좀만 바꾸면 진짜 이미지가 그냥 달라져서. 그쵸. 아예 달라지기 때문에. 화장을 배워야 되나?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안 하고 다니거든요, 아예. 아예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특히 눈 화장. 다른 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눈은 확실히 그것 때문에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맞아.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를 마주하는 게 쉽다라는 말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맞아요. 그거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생각보다 이화님은 기회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움직인다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밖에 나가는 걸 아예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가봤고 만나는 거 문제 없고 물론 이제 멀리 나가는 게 싫어서 그렇지. 그럼 본인 주위의 바운더리에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도 정해놓자고 차라리. 여기까지는 내가 뭐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강남을 산대요. 예를 들어 강남을 산다고 하면 홍대까지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쵸. 까짓것 2호선 타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끝나는 거. 그것도 싫대. 야 그러면 너 저기 잠실 천호 저기까지는 되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옆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잠실 천호거든. 금방 가거든. 거기도. 홍대는 약간 강 건너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느끼는 것 같은데 여기 같은 대륙이거든.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 바운드를 정해놓으세요 차라리. 그리고 또 이제 고민할 거리를 줄여주는 행동을 몇 개 해주면 더 좋죠. 그런 남자를 만약에 마주했을 때 만날 수 있는 남자가 생겨서 이제 약속을 잡으려고 할 때 본인 범주가 있는데 이 동네에서 이렇게 노는 게 아니면 이렇게 뭐 내가 자주 먹는 게 있다면 여기서 이거 먹는 난 좋더라. 미리 그냥 리스트를 뽑아서 던져주는 게 차라리 그거 남자들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요? 그 리스트 줄여주면 개편해요. 내가 편해. 리스트 던져주면 좋아요. 아니요 리스트를 던져주는 게 제가 아니라 리스트를 누가 던져주면 좋아해요. 근데 한 번은 해보세요. 점심에 난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야 제육 먹을래? 그럼 저는 갈 수 있어요. 우와 개쩐다. 아니 좋아할 거임. 그러니까 이 감성이 맞는 사람이면 그거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남자 입장에서 제육을 먹어도 돼? 그냥 국밥도 되고 제육도 되고 돈가스도 되는데. 그러니까. 응. 좋지.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신기하다. 저도 제가
그때 살짝 위험했던 게 저도 예전에 솔로였을 때 네. 어떤 여성 스트리머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 만났다라는 게 그냥 약속이 있어서 가서 밥 먹고 같이 뭐 방송하려고 했던 그런 날인데 근데 얘가 첫 만남에 갑자기 터미널에 내려서 딱 만나는데 갑자기 이제 점심시간이라서 뭐 먹을까요? 했는데 갑자기 왜 뭐 설렁탕에 소주 한잔 할래요? 이러는 거야. 여자분이? 그리고 어머 얘 봐라 이러면서 약간 거기서 약간 심쿵했음. 괜히 정말 별거 아닌 건데 괜히 그 약간 끌어당겨짐. 그리고 야 진짜 괜찮아? 이러고 가자. 그리고 나쁘지 않다고 난. 그분 살짝 내과네. 그런 게 꽤나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적 매력이 아닐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건 수요가 있는 편이에요. 남자들끼리 얘기해도. 신기하다. 되게 편해하고 그런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레벨이 엄청 높은 건 아니지만 야, 그 정도면 뭐 같이 놀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그 정도까지는 가요. 마음에 안 들어. 뭐 여자 그래. 이게 아니라 뭐 you're welcome. 그냥 들어오시고. 이 정도는 된다고. 그렇구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가능한 겁니다. 써먹으세요. 이것도. 아하. 야, 근데 그래서 연애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니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난 믿어요. 난 이완님을 믿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매력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반복론을 찾지 못한 무언가이기 때문에 오케이. 매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매력을 쓸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난 이게 끝이야. 자, 끝났어. 오늘. 와, 이완님 고생했다. 오늘 벌써 3시간을 쫓았어요. 와우. 이게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래요. 뭐 괜찮아요. 뭐 이완님도 괜찮고 뭐 그렇다면 뭐 저는 뭐 계속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쵸. 저도 사실 그런 편이긴 해요. 그래서 뭐. 방송 시간이 생각지 못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의식의 흐름이 좋지. 저 이렇게 수미상관으로 끝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요? 뭐야? 수미상관인가? 그런 거? 왜냐? 오늘 첫 질문이 방송 잘 될까요? 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좋다지만 전 결국 오늘도 넘겨버리고 말았다. 생각했던 시간을. 하지만 재밌었으니 됐다. 이걸로 인해서 에너지가 깎이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요. 좀 더 이렇게 좀 정돈된 상태에서 이제 자 여러분 이제 퇴근합시다. 자, 안녕히 계세요. 자, 다음에 또 만납시다. 우리 이완님 빨리 보내드려야지. 안녕. 초롱이님 안녕. 힘드신가 봐. 아니요. 힘들지 않아. 다음에 남목한 거 영도 보내야겠다. 씨발! 아니야. 하지마. 빨리 그 나머지 시청자들이랑 후열 소통하시고 주무시라. 초롱이님도 좋은 밤 되시고 안녕. 들어가십시오.